네, 오늘은 뭔가 약간 그 음악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 네. 왜? 음악 선생님 같죠? 라르고렌토 뭐예요? 라르고렌토 아다지오. 이게 아다지오? 아다지오. 그 속도 빠르게. 아다라는 얘기인가? 아다지. 아다요? 너무 무식해 보였어. 2023년 새해입니다. 개묘년 1월 5일 목요일 17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탈출로 한번 100회 지나서 이제 100일입니다. 100일에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중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자, 이제 새해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개묘년. 네. 우리가 작년에 100회 방송을 잘 촬영을 하고 본 채널에는 영상으로 업로드하고 네. 풀 버전은 팟빵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본 채널에 그 올라간 클립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영상도 제가 내용보다 일단 그 그림을 신경을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예쁘더라. 예쁘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역시 저 새끼 존나 취했어. 근데 진짜 존나 취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저주경이었구나. 저 새끼 존나 취했어. 그게 진짜 남자애들끼리 취했을 때 아니야. 야, 저 새끼 존나 취했다 이거. 그거 약간 솔직히 그거 군대 갔다 오면 안 하거든요. 야,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1, 2학년 그치. 한참. 한참. 맞아, 주량 모르고 날뛸 때. 그랬을 때 야, 저 새끼 존나 취했어. 막 그치.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에 들어보지 오랜만이에요. 못한 이야기. 샴페인을 그렇게 많이 먹었던 적도 별로 없고, 그쵸? 그렇죠. 많이 먹었어. 그날 막 과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좀 마지막에 좀 젠가하면서 좀 후회했습니다. 왜요? 왜? 너무 욕을 하더라고 내가. 그게 포인트였어. 너무 취해서. 삐 이게.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그렇게 막 업돼서 방송을 하고 사실 그런 걸 좀 편집을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편하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너무 다 나가서 너무 맨정신에 또 그거 보면 좀 창피해요. 그거 올라왔어요? 네. 난 왜 일부밖에 계속 안 보여? 나 그거 안 올라서 왜 안 올리냐고 물어보요. 저희가 깜빡하면 뒤로 네. 밀려요. 너무 다른 많이 영상이 올라와서. 여기가 아니 그래서 계속 찾아보는데 일부만 나와 나는. 검색해야 돼. 아마 제목이랑 썸네일에 식장 탈출이라고 안 넣었어요. 그래서 못 찾으신 게 아닌가. 다들 취해 있어요. 다들. 저는 그래서 2부에 우리가 너무 취해서 안 올리나. 그러니까 그 많이 취해서 안 올리는 거는 저희 크리스마스 방송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못 올립니다. 멤버십에도 못 올려서 그건 뒀고요. 이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네. 네네. 크리스마스 영상 지금 우리 애들한테 전 초반에 보다가 안 봤거든요. 일단 누나 오는 것까지만 보고 안 네. 봤다가 다음 날인가 뭐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뭐 종윤이도 대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저희 그 라이브 클립을 따가지고 다른 본인들 채널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저희 바로 저작권 신고해서 다 내렸습니다. 아. 또 뭐 지금 보니까 다른 방송 댓글에 네. 이 영상을 공유합니다. 뭐 이렇게 막 자기가 풀로 녹화해놨다. 어머. 올리시기만 하세요. 예, 바로바로 다 잘라낼 거니까. 위험한 영상이군요. 위험한 영상이죠. 네네. 위험해요? 위험하죠. 아니 그래요? 사실 그게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을 것 재밌었고 댓글이 뭐 좀 나뉘긴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더 많았거든요. 아니 왜 재밌는데 왜? 약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몇몇 분들이 이제 또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약간 그거 있어. 걱정에 걱정. 좀 이런 거라고 그렇지. 봐요. 근데 뭐 아주 재밌는 날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개로 갑자기 술 때리는 경우 저도 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종윤이도 되게 특이한 일인데 확실히 좀 어떤 면에서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종윤이는 뭐 문선 누나나 정민여 씨나 친하기 때문에 부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종윤이가 솔로가 아닐 경우에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네네네. 자동으로 왔죠 자동으로. 솔로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걸 또 편하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쵸. 솔로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럼요. 조금 부러웠습니다. 그쵸. 네. 저는 정말로 술방하면 주위에 우리 직원들이나 네. 아니면 저 혼자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네. 어제 그 업무 미팅이 있었다고 말씀을 아까 광고 중에 드렸었는데 남자 7명에 여자 1분이었어요. 저희 4명, 그쪽 4명. 이게 좀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 얘기가 좀 끝나고 편안한 일상 얘기를 하다가 저 빼고 다 아이가 있거나 결혼을 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그 옆에 있던
그 류천 기자가 이 친구는 이제 얼마 전에 솔로가 됐다. 그랬더니 막 앞에 있는 분들이 저는 와 부러워. 부럽네. 어떤 분은 이제 앞에서 그 엄지를 지켜오면서 네. 그다음에 혹시 나중에 결혼 생각이 있으면 외국인을 생각해보라. 네. 아주 뭐 요즘에 부럽다는 얘기를 주원이 형한테도 며칠 전에 또 들었고요. 아니야. 난 부럽다고 얘기 안 했어요. 가끔. 아니, 그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냥 부럽다고는 안 하고 존나 부럽다고 얘기했어. 아니, 부럽다라는 느낌보다는 젊음이 부럽다? 네. 나는 젊다고 하긴 좀 늙었는데. 네. 난 이랬죠. 종윤아, 이건 기회다. 나는 해바라기인 줄 알았어. 이건 기회야. 넌 기회야. 네,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 연말이랑 연초를 혼자 제주도에 가서 네. 보내셨다고 했는데 괜찮았나요? 너무 혼자 가는 거 괜찮지 않나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친구랑 여행을 가도 이제 여행 일정 중에 일부는 각자 놀고 이렇게 노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다 다시 만나서 또 놀고 이렇게. 근데 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혼자는 처음 간 거거든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때 또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이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하루 저녁을 먹긴 했는데 그거 말고 너무 왜 웃기죠. 그래요? 신혜진 변호사님은 홍길동이세요? 와, 예. 신유진 변호사가 누구예요? 있어요. 누나랑 친한. 예. 그분이 이제 또 대단한 공교롭게 분이에요. 제주도 갈 때마다 그분이 자꾸 또 오셔가지고 그 기회다. 공교로운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동선 추적한 다음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안 갔을 때도 심지어 가고 계시고. 네. 경기도 그래가지고. 가듯이.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거 외에는 진짜 전 일정을 혼자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뭐 관광이나 이런 데 다녔어요? 관광지도 다니고 뭐 혼자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혼자서 먹으러 다니고. 혼자 가는 거 좋지. 너무.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해보니까 좋은 점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몇 박 며칠을 혼자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거운 수행이 절로 돼요. 그렇지. 뭐 말할 게 없잖아. 그러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 아.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서울에서 일하는 도중이고 이러면 그럴 시간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행지에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니까 되게 그동안에 정리 안 됐던 것들이 착착착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혼자 여행 좋은 것 같아요. 네. 10년 후에 네. 해봐야지. 그 10년 후에 하실. 네, 오늘은 뭔가 약간 그 음악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 네. 왜? 음악 선생님 같죠? 라르고 렌토 뭐예요? 있어. 그거 그 빠르게 요거 몰라? 다 하는데 배우는데? 전국이 하는 거야. 그런 걸 해?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아니, 안 했어요? 안 해봤어. 나 중학생 때 했어. 라르고렌토 아다지오. 이게 한테 아다지오? 아다지오. 그 속도 빠르게. 아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다지. 아다요? 너무 무식해 보였어. 아니, 뭐. 아다지오. 네, 저는 아다지오. 저는 아다지오. 이거야. 아이, 마다 아다지오. I'm still 아다. 형철이 불러와요. 네. 예. 새롭다, 네, 새롭다. 미안합니다. 네. 아니, 신년부터 좋네요. 네.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럴 수 있죠. 전 처음 듣는 거라서. 그 음악 시간에 배우는 거. 예. 제가 이제 음악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에서 3학년 무렵에 전학을 갔는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축구부, 를 생활하면서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이뻤거든요. 예쁜 음악 선생님. 말도 안 되게 이뻤어요. 인기 진짜. 많았겠다. 말도 안 됐죠. 그러니까, 뭔가 중학생들이면 여자 선생님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치. 뭔가 범접을 할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쁜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실제로. 그런 느낌처럼.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에 환상이 또 곁들여 있겠지만. 그래, 약간 지금 보면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 아닐 수도 음악을 있는데. 하면 또 뭔가 이렇게 아름다워 필터가- 보이잖아. 그렇게 보일 수 있지. 맞아. 근데 애들이 되게 그 학교 그 선생님 수업할 때는 조용했어요. 우와. 왜냐하면 얼굴에 보느라 집중한다고. 이렇게 본다고. 우와. 뭐 어떤 리액션이나 뭐 피아노 치는 모습 이런 거 본다고 되게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음악 선생님. 보배도 아마 그 학교에 갔으면 굉장히 미인이라고 또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옛날 영상 갑자기 떠가지고 유튜브에서 보는데 와 그 이승현 씨 한창 때 있죠. 나 보자마자 보배 생각했잖아. 좀 있어요? 있네. 많이 있어. 그거 옛날엔 닮았어. 예전에 너무 스포츠 했을 예뻐. 때도 이승현 닮았다고 얘기 많이 아, 했어. 진짜? 이제 너무 예뻐, 좀 너무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네. 옛날에. 그분도 얼굴이 변하고 저도 변하고. 네, 그렇습니다. 마릴이랑 새해 첫날은 어떻게 보냈나요? 마리레는 시댁에 갔고요. 점심만 먹고 오겠다고 했는데 예. 저녁까지 먹고 왔죠. 어허. 그리고 신년에는 저희 아들 둘째 생일이잖아요. 1월 1일. 1월 1일. 그래서 우리 또 친정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싫다. 나는 넷이서 있고 싶다. 어. 그래가지고 스노우파크
뭐 일산에 있는 어. 그런 스케이트 타고 그런 데 있어요. 네네네. 거기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 많지 않았어요? 사람이 1월 1일이라서 그런지 뭐 요즘 좀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다. 그럼 재밌게 잘 놀았겠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썰 매장을 갈까, 스노우파크를 갈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스노우파크. 예, 예. 유명한 데구나. 애들 있으면은 많이 가요. 눈썰 매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니는 말일이랑 새해 첫날. 집에 있고 예. 교회 가고. 교회 가고. 네. 아, 교회 믿어요? 네. 교회 믿어요. 교회 믿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렸을 때 하는 표현 아닌데. 교회 믿어요? 불교 믿어요? 약간 이런. 절 믿어요? 네,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교회 갔나요? 저 썰매 타러 갔어요. 네. 다 썰매 타러 갔네. 애 있는 송구영신 집은. 예배를 드리러 간 건가요? 송영신 미사 하잖아. 원래 밤에. 드리는데 애기 있고 이러니까 1월 1일이 일요일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주말 예배, 주일 예배. 아, 주말마다 교회를 가요, 그러면? 원래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뭐가요? 아니,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지. 모태신앙. 그럼 외가 쪽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시고? 어머니가. 아, 그렇구나. 의외인가요? 네. 네, 의외입니다. 왜요?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치. 네, 그리고 그게 아마 뭐 딴 얘기지만 제가 뭐 언뜻 듣기로는 지금 기독교나 이런 종교적인 데서 좀 신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 아, 진짜? 네. 코로나 때 예배랑 미사 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 할 그쵸, 수가 온라인으로 없으니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맞아요. 좀 그리고 줄었다. 교회가 저는 영화부 애기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오랜만에 어린 예배 얘가 유아부로 올라가면서 엄마가 이제 따로 드려도 된대. 그래서 오랜만에 드렸는데 다 할머니들만 많으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어쨌든 네. 저희는 이제 100일에 약간 다시 시작하는 새해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딱 회차가 잘 떨어지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좋다, 그 좋다. 올해 2023년 식장 탈출 넘버원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람 본인을 지목하셨잖아요. 네. 나요 이렇게. 네. 근데 2022년에도 문선 누나가 좀 맹활약하지 않았나요? 그럼 네. 늘 맹활약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 네네. 네. 언제 좀 약간 이제 회사가 좀 더 커지면 예. 연말 시상식 같은 거 해가지고. 네네네. 상도 달라. 상 한번. 왜냐면 나 그런 거 상 받아보니까 너무 소원이다. 그 있잖아. 무슨 연말에 무슨 대전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시상식. 저희가 연초에 이건 뭐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신년 네.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브닝 드레스를 입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애들이 그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장소 알아보고 있는데 아, 진짜로? 그 대부분의 저희 직원들이 컨텐츠를 다 듣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거 담당하는 친구가 와서 네. 그 손문선 아나운서님이 드레스 입으신다고 그래서 레드 카펫도 따로 빼놓겠다. 포토월이라. 어떡해, 네. 어떡해. 그것까지 저희가 어머.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네, 진행하고 그럼요. 있어요? 네. 어머 세상에. 아. 연말은 저희가 이제 해외 축구를 다루면 연말은 좀 어려워요. 그때가 경기가 많아서. 그래서 아예 설 뒤에 1월 말 2월 초 정도에 어떻게 날짜를 잡을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기 드레스 빨리 알아봐야 되겠네. 빨리 알아보면 우리 같이 입자. 재밌겠다. 그치? 재밌겠죠. 네, 네, 영상으로 찍으면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드레스라니. 그거는 이제 영상이 짧아도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안 올리면 좀 아깝지 않겠냐고. 저는 사실 그 행사를 컨텐츠화 시킬 생각이 아니라 진짜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좀 아깝지 않냐 그래서 스케치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 그럼 스케치를 3분짜리 뮤비처럼 만들어. 아예 카메라 좀 해서 그러면 더 이제 느낌이 좋을 테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의상에 신경을 써주고 오시면 네. 좋다. 잘 오늘부터 담아놓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다. 과감하게. 오늘부터 네. 알아보려고. 과감한 드레스가 네. 꼭 그런 어떤 시상식, 무슨 영화제 이런 거 가면 다 뭐 이렇게 이쁘게 하다가 한두 명씩 꼭 과감한 의상이 있거든요. 뭐를 말하는 거야? 네?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이건 뭐 박시현 씨 이런 분 말하는 거야? 뭐 그런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오빠가 입어도 재밌겠다. 네. 그 드레스? 네, 선생님 개소리 짓거리. 아니, 그냥 좀 과감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여러 가지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색깔 자체가 좀 이렇게 야한 색깔이라든가. 어떤 색이 야한 안 색이 색이죠? 뭐죠? 쨍한 색깔도 있잖아요. 비비드한 색. 네, 그런 색깔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금색 특별하게 이런 뭐 거?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금색 뭐야? 금색. 네, 그거 올드한 거 아닌가요, 금색은? 클레오파트라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산삼 중에서도 이제 최고로 인정받은 함양 지역에서 자란 산삼으로 만든 제품이니까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설이잖아요. 오. 저는 이만한 선물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르신 분들이 진짜 좋아하지.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네. 맞아. 저희 집에 엄마 아빠 집에 딱 갔더니 이런 비슷한 제품이 선물로 받으셨대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 병 한 병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주셨더라고. 얼마나 중요하면 소중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삼 순백에서 다가오는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주네요. 떡이에요. 구매하신 분들께 산삼떡 3종 세트를 증정한다고 하는데 요거 지금 우리는 이제 살짝 얼려놓은 거라서 이런데 진짜 맛있대요. 먹어보고 저는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방송에서 광고할 때 먹었었나 봐요. 근데 먹어본 친구들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양도 되게 상당하네요. 이거 지금 한 팩에 10개 들어있거든요. 제가 오, 들고 있는 거. 네. 그럼 3종이 가면은 30개를 주시는 건가 봐. 그렇구나. 통 크다. 네. 산삼 떡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셔도 좋고요. 전화번호 1666-108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스타TV의 파트너 모바일 상품권 발송업체 샌디비입니다. 샌디비 최근에 이제 또 저희 라이브 중에 저희 쭉 이벤트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받아가고 계신데 점점 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킨 뭐 20마리, 피자 뭐 20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왜 그러세요? 먹고 싶어. 아 그래요? 배고프세요? 네. 뭐 좀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못 먹는 것들이라 잘 우리 집에서. 치킨 피자 이런 거 못 먹지. 그러니까 인스턴트나 불량식품,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거를 좀 평상시에 잘 못 먹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먹어야겠다. 그렇습니다. 야, 우리 회식할 때 피자 먹자. 그러네. 안 되겠다. 피자에 소주 좋아. 좋아. 얼마나 좋은데. 괜찮아. 네. 네. 어쨌든 이번에는 그 커피 90분. 우와. 커피랑 90명? 케이크 파함해서 뭐 이렇게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쭉 들어가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단체 발송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개개인 선물 드리기가 좋을 거예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설인데 선물을 드리기가 좀 멀다. 뭐 택배 배송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샌드비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죠. 명절 앞두고 선물 아마 많이 보내실 텐데 이거 일일이 아마 다 못 챙기실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 쓰시고 이러는데 샌드비 안 써보셨던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써보시기 그럼요. 바랍니다. 훨씬 편하거든요. 증빙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 B2B용이니까 신년, 뭐 그다음에 설, 명절 이럴 때 꼭 잊지 않고 샌디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로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입니다. 네. 일단 탈모 샴푸는 다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타이밍은 털갈이 시즌이 조금 마무리된 타이밍이긴 해요. 야, 왜 이렇게 빠지지, 요즘? 요즘 그래요? 머리 막 이렇게 말리면은 다, 막 화장대, 막. 노화의 증거. 그래요? 늙었을 때. 그래, 예, 그건 한참 맞아요. 늙어가서 그래요. 조심하자고. 네네네. 근데 이거 눈에 보이기에 막 빠지기 시작할 때 쓰는 거는 늦거든요. 그럼요. 물론 미리미리 써야죠. 쓰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의 방지 효과는 있겠지만 본인이 지금 머리가 뭔가 얇아지는 것 같고 내가 두피에 트러블이 있는 것 같고 간질간질하고 그러면 이거 쓰시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쓰셔야 되고요. 예. 요게 이제 지금 제가 또 한번 열어서 다시 향을 맡아봤는데 다시 쓰고 맡아도 있지만 좋아. 항상 맡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은 향 좋아요. 너무 힐링됩니다. 고급스러운 향이고 이게 이제 멘톨 성분이 들어갔기 네. 때문에 감을 때 진짜 시원하고 그죠? 되게 깨끗하게 감기는 느낌이 오. 있거든요. 아주 청량하게 감기면서도 또 이제 머릿결이 부드럽게 해주니까 안 뻣뻣하지 뻑뻑하니까. 않으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겨울철에 피부, 두피 모두 다 힐로소피 제품들과 함께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힐로소피 탈모 샴푸 올인원 워시입니다. 자, 신년 특집 코너는 아니고요. 네. 뭐 신년 특집에 보통 이제 방송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짐이나 계획 같은 걸 얘기 많이 하고 또 저는 뭐 결혼을 안 해봤지만 부부간에 뭔가 이런 야, 올해는 우리 뭐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혹시 뭐가 있었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꼭 뭐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좀 있나요? 라니 뭐 그런 거 있나요? 혼자요? 뭐든 간에 혼자든 뭐 아들이랑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뭐 누구든 같이 있나 보다, 같이가. 뭐 아니, 같이 있나요? 그런 네네네.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아하. 혼자. 혼자. 아침마다
아침마다 뭐 하는 거죠? 침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침 먹고 아침마다 땡 뭐 이런 것처럼 땡을 그리는 거잖아. 그게. 아침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 해가지고 네. 컨셉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아예 한 줄을 쉬었더니 방송이 잘 안 네, 되네요. 네. 저 두 번째 영상의 댓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혼자 샵 갔다 와서. 네. 취해가지고. 네네네네네.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오.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 일찍 일어나서. 요가인 북. 원래는 그러니까 아기가 막 깨는 소리 들으면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시작했는데 4시간을 좀 갖자. 그게 이제 10년 그래요. 그럼 올해 쭉 계속 이어간다. 근데 이건 다음에 괜찮겠는데요? 그쵸? 네, 건강으로도 좋고. 네. 요가는 혼자 하나요? 네네. 영상 보면서. 집에서. 원래 다녔었는데 어. 너무 춥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지. 어려워서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네. 요가, 북, 네. 근데 이런 게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맞아. 진짜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어렵지.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어려워요. 와, 너무 좋다. 보배는요? 저는 이 질문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애한테 뭘 해줘야지, 뭘 해줘야지 이러고 하다 보니까 내 계획이 없는 걸 막상 생각해 보니까 특히 뭐 겨울 방학 때잖아요. 그래서 3월까지는 내 시간이 없을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놀자. 많이 놀자. 내 시간에 그러니까 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시간에 좀 노는 게 뭐 하고 놀고 싶나요? 뭐 원래는 뭐 2번은 운동하고 뭐한 번은 뭘 배우고 이틀은 항상 뭔가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여유 공백으로 나눠놨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좀 이렇게 일주일에 다 채워볼까. 놀 시간이 있어요? 애들 보내고 잠깐 그 타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래. 그러면 맨날 집에 와서 일단 청소를 하고 네. 좀 한숨 돌리고 이러다 보면 좀 1시간 이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금방 끝나지. 그래서 청소를 덜 하기로 했어요. 청소는 덜 하자. 그건 안 돼. 그런 다짐 좋다. 청소는 열심히 해야지. 야. 네. 꼭 너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소는 열심히 해야 된다. 누구든 간에. 네. 진짜 열심히 청소하더라, 그죠? 누가? 나? 박종윤. 청소 열심히 해야죠. 언제 봤어요? 네. 그 술 먹고서도 아주 열심히 청소. 네네네. 종윤이는 청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네, 그거는 이제 매사가 청소라는 것은 저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놀았어. 그럼 한 번에 치우는 게 이제 청소하자. 한 번에? 이런 느낌이죠. 종윤이는 순간순간 그래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거야? 적당히 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니까. 불편해할까봐. 네, 불편하니까.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정리하고 그러면 술마다 떨어지고 정신도 사납고 이런데. 죄송합니다. 요즘 여기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하고 계셨는데. 네. 근데 종이는 순간순간. 계속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아니, 나중에 한 번에 하면 힘드니까. 진짜 우리 남편 같다. 계속. 진짜 깔끔해. 네. 그 남편이랑 새로 계획을 세웠다거나. 그 청소 그거 남편이 따라서 소리가 됐나요? 아니요 그 무슨 이상한 청소기 하나 살았더라고요. 이상한 청소기는 뭐죠? 상업용 청소기 같은 와. 와! 그게 왜 필요하지? 그거 되게 좋아. 진심이야. 왜? 너무 깨끗해져? 그게 물도 빨아들일 수 세잖아, 있게. 세. 그거 카펫 먼지도 다 빨아들여. 와. 그게 있더라고. 내가 업소용 청소기가 진짜 좋아. 빡센데. 없소용 왜냐하면 청소기 맞아. 소리도 엄청 큰데. 맞아. 제가 왜냐면 당구장에서 알바할 때 호텔을 그걸로 했거든요. 그래, 그걸로 해. 카펫은 안 그걸로 해야 돼. 밀려요. 너무 힘이 세야 돼. 하니까. 맞아. 네, 진짜 다이도 닦고 다이도 이제 빨아들이고. 근데 그거 너가 못해요. 그래? 왜? 남자가 해야 될 힘이 거야. 많이 근데 들어가? 진짜 좀 많이 들어. 남편이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거 창문도 그걸로 뭐 물 뿌려서 닦는 사람 있잖아. 예, 역시. 대단하다, 진짜. 많이 불편하다 나는. 얘기 나온 김에 2023년 공약. 공약? 팬더님 방송에 한번 출연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싫어요. 다 싫어요.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싫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싫어요. 네. 왜 싫어요? 생각은 해볼 만한가요? 아니요. 저를 많이 깔 것 같아요. 네. 그럼 너가 없을 때 한번. 그러니까요. 네네네네.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네. 문선 누나는 혹시 네. 누군가와 신유진 변호사님과 계획한 건가? 네. 남편과 같은 분이니까. 유진 언니랑 이제 제주도를 자주 가자. 뭐 있어요. 한라산 등반. 원래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등산하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메이트를 항상 같이 가잖아요. 신유진 변호사님, 저 임혜정 아나운서 이렇게 셋이서 봄쯤에 겨울에 너무 빡세다. 그래서 봄쯤에 셋이서 한라산 등반 백록담 하기로. 와. 그 이혼보다 어렵다는데, 한라산. 진짜? 제 친구가 이혼하고서 이거 혼자서 미국을 겪은 한라산. 분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지금? 네. 제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뭐가 더 어렵냐? 뭐가 더 어려운지. 그래. 나는 한라산 등반 해봤거든요. 그래? 진짜? 네. 한라산을. 제주도를 2박 3일 정도 탔나?
한 바퀴 일주 하는데 와. 근데 와. 이제 중간쯤에 한라산 등반했는데 난 거의 뛰다시피 가서 올라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던 거 아니야? 아니야 되게 막 비 같은 눈 게 오고? 비슷하게 왔는데 그 한라산이 겨울에 안 그런 거 갔어요. 많지 않아? 겨울에 아니었어요. 여름이었어요. 근데 몸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많이 몸도 좋은 상태여서 딱 갔을 수도 한 있지. 10일 정도를 내려갔으니까 그럼 이제 체력도 딱 좋으니까 네. 호흡도 잘 터지고. 네,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쉽게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의외로 되게 또 잘할 수도 있어요. 맞아. 언니 체력 이게 되니까. 코스가 있어요. 근데 백록담까지는 2개 있어요, 코스가. 그쵸. 네. 근데 올라갈 때 제가 봤을 때 좀 쉬운 코스를 간 것 같고 내려올 때 땅 코스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코스가 좀 좀 어려워. 빡세더라고요. 그럼 거기로 올라가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거기로 올라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려오면서. 근데 방금 얘기하셨던 거 제가 보기에 2023년에 그런 거 하나 정도만 해놓고 그거 해도 맞아. 괜찮지 않나요? 여러 가지를 좋다. 다 만든다기보다 하나에서 하나 하는 거. 맞아. 그 제가 봤을 때 누나랑 임혜정 캐스터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이주원이랑 박종윤인가요? 거의 매일 순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맨날 붙어 같이 댕겨. 사는 게 어때요? 저랑 그래서. 형이 형수가 예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이럴 거면 박종윤이랑 살아. 박종현이랑 못 살죠. 왜냐하면 저는 박종현이랑 살 수 있지만 박종민 저하고 못 살아요. 네, 아니, 맞춰서 살 수는 있어요. 아니야. 맞춰서 살 수 있는데 절대 아니야. 뭐 절대 아니야. 이혼하든지 하겠죠. 아니야. 그게 무슨 맞춰 사는 거야? 맞춰서 좀 살 수 있다. 내가 봤을 땐 2년까지는 살 수 있어. 안 돼. 그 솔직히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저보다 형이 먼저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 네. 보통 이러면 상대방이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전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럼 누구랑 있을 거야? 회사에 있겠죠. 가습기 틀어놓고 건조하니까. 형수랑 세운 계획 있나요? 따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음. 그냥 애 키우는 게 애기 잘 키우자. 내년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역시 애기 있는 집들은 또. 대부분 좀 애에 집중돼 있네. 나의 그렇죠. 계획은 뭔가 3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음. 항상 여기는 항상 연장선이잖아. 뭔가 방학 계속 있고 그렇구나. 애 보고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그 뭐 개인적인 목표가 뭐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행복이 목표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중요하니까 포괄적이잖아요. 또. 네. 맞아. 맞아. 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송윤이는? 저는 뭐 그거죠 항상. 새로운 일 여자. 계획 말고는 없으니까. 뭐라고요? 연애하기 그거는 뭐 계획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태까지 찾아서 연애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사랑은 이제 교통사고가 같기 때문에 맞아. 네, 언제 맞아. 찾아올 줄 몰라요. 맞아. 교통사고 날 확률이 있나요? 거의 남자들만 보고 있잖아. 거의 그렇죠. 그래도 몰라요. 맞아, 어딘가에서. 안 그리고 나이- 좋은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이제 받치는 게 이제 교통사고이기 갑자기 훅.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약간 나이 따라 가더라고요. 어릴 때는 자주 받치는데 나이가 들면 안 받쳐요? 안 받쳐. 무사고 운전 몇 년째죠? 5년째. 너무 조심하나? 실력 좀 내요. 막 달려. 막 달려야 되는데. 어릴 땐 졸음운전도 하고 그러는데. 네. 지그재그로 달려봐. 그러니까. 자, 미혼 남녀들이 꼽은 상대방의 가장 정 떨어지는 행동 1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약속을? 제일 싫어. 진짜 싫지. 아, 진짜 개 싫어요? 나 진짜 개 싫어. 너무 싫어, 이거. 근데 이거 나도 그래. 너무 싫어. 약속 안 지키는 거 너무 싫어. 이 약속이 약속을 할 일이 어떤 많아? 약속이야? 뭐든 간에. 맞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연인이나 부부는 둘 사이의 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진짜 싫으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웠다? 근데 싸웠을 때 갑자기 막 잠수를 타. 나는 싸워도 잠수는 싫어. 만약에 잠수를 탈 거면 내가 지금 연락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2, 3일만 시간을 줘라고 하면 내가 기다릴게. 그걸 꼭 언지를 해줘.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계속 그냥 잠수를 탄다. 예. 진짜 너무 싫지. 약속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했는데 또 잠수 타고 싸울 때마다. 그러니까 습관이 열받는다고 나오는 거지. 본인 습관대로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경우 너무 싫어. 많지. 사소한 약속 때문에 싸우거나 그런 거 있었나요? 별거 아닌데 너무 그 약속을 잘 안 지킨다거나. 그 저희 남편은 술 안 취한다고 하고선 맨날 취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귀엽게 해. 올해 목표가 방송에서 쉽지 않겠다. 나름 의미 칭찬 있다고 많이 생각해. 해줘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근데 벌써 시작이야. 쉽지 않았어. 그래서 쉽지 않았어. 쉽지 않은 느낌을 내려고 귀여운 척 귀여운 척. 얘기했나 봐. 맞아요. 쉽지 그렇게 않은 거야, 얘기한다고? 어디 얘기? 아니에요. 사실 너무, 전달. 너무 개새끼예요. 이거랑 뭐가 달라? 내용은 약간 부드러운 고기를 씹는 거와 뭐가 달라? 그렇지. 고긴 고기란 말이야. 그 약속 되게 지키기 힘들
해야겠다. 저는 맨날 여기서 회식하면은 남편이 맨날 일찍 들어올 거지? 이러고 응 이러고 근데 너가 제일 일찍 가겠네. 그치? 근데 우리 남편 기준으로는 늦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 백회 방송 끝나고 네. 보배 가고 혼자 갔어요. 술을 더 때렸거든요. 그럼요. 네. 너 맞아요. 가고 훨씬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지 오빠가 않았어요? 갔나요? 즐거웠어요. 네네. 재밌었어요. 재미없었구나. 그 다음에 의외로 두 번째로 주원이 형이 갔거든요. 나중에 있어서 그래. 네. 아니 그리고 저기요, 얘는 가져가 없나요? 에헤이, 이 사람이 이거 뭐 하는 얘기야? 얘는 합법적인 외박이었잖아. 합법적인 아니, 저는 뭐야? 가정이 없습니다. 아니 보배 라니가 안 씹고 보배가 대신 씹어주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면 난이 입을 통하지 말고 우리가 대신 씹도록 하자. 네. 제가 방송 전에 늘 말씀드릴게요. 네. 씹을 거리를. 네네네. 좋습니다. 그 주원 형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운 적은 없나요? 혹시 없죠. 본인이 안 지키는 쪽인가요? 100% 그렇죠. 너무 자신 있는 말이에요. 예, 물론이죠. 물론. 네. 약간 느낌이, 그럼요. 그럼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상대방이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딱 한 명 있는데, 언제 사귀었었지? 그래, 군대 전역하고 나서 사귄 친구인데, 와, 꼭 30분, 40분씩 늦어. 정말로. 습관이야. 한 번도, 좀 너무 길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일찍 온 적이. 그러니까 맞춰서 온 적도 없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슈퍼매치 있잖아요. 그거 형? 오케이. 얘기했었다. 축구를 보러 갔는데 전반전을 못 봤어. 그렇구나. 골도 3, 못 보고. 40분이니까. 네, 3, 40분이니까. 그럼 딱 전반 날리는 건데. 네, 전반을 딱 그거를 날렸어. 어떻게 참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참다가 이제 후반전 다 경기 다 끝나고 그 기분에 경기를 못 보겠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해설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니까 해설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런 축구 같은 거를 좀 진지하게 보기 시작할 때요. 또 민간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딱 그렇게 얘기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도 소중한 게 있겠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는 나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반전을 보는 내내 망칠까봐. 나한테는 되게 소중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그래도 잘 얘기했다. 네,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전 드문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축구를 보겠다는 그 일념, 그걸 만약 뒤에 뭐 별거 아닌 약속이었다 했으면, 야, 집에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친구의 진심. 본인의 기분을 위해서.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잘했네. 제가 진정을 한 거죠. 그 후로 안 늦었어요? 늦었죠? 아니, 이거 못 고쳐? 못 고쳐, 못 고쳐. 시간을 나는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게 좀 화나. 본인 시간, 지가 낭비하는 건 신경 안 써. 뭐, 지 맘이지, 지 그쵸.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맞아. 다 앗아가는 맞아, 거야. 맞아, 근데 맞아. 그게 개념이 쌓인단 말이야.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없더라고. 거야. 존나 빡쳐. 그래서 그런 항상- 사람이 미안하다고도 안 해.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 뭐 별거 아닌 걸 갖고 이거 갖고 난리 약간 이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때 항상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뭐죠? 네, 그 휘성의 다쳐도 좋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어. 그 노래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해도 된다. 라는 가사예요. 뭐 다쳐도 좋아, 아파도 좋아, 뭐 이대로나 뭐 이렇게 이런 노래거든요. 그거 노래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치. 개호구죠. 네. 근데 그 노래를 한 진짜 10,0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인드 기다릴 컨트롤. 때마다. 기다릴 때마다. 3, 40분씩이니까. 네, 기다릴 때마다 4분 치고 10번은 듣겠다. 계속 그치.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다쳐도 좋다. 아파도 얼마 좋다. 결국 거짓말 때문에 헤어졌는데. 누구 그녀의 거짓말? 예, 거짓말까지? 예, 예? 거짓말까지. 아니 근데 내가 추궁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클럽이요? 그분이구나. 그 나이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아마도 나도 그걸 듣고 좀 헤어지고 싶지 않았나.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그 기억이 납니다. 와, 근데 다쳐도 좋아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좀 진정이 되더라고.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합리화. 거나 일도 뭐 아니다. 여러 가지의 이런 어떤 이런 힘든 것은 뭐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연인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친구 간의 사이에서도 항상 늦는 애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나랑은 만나기로 하면 항상 늦어. 근데 뭐 일을 뭐 생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건 하나도 안 늦어. 그게 너무 중요하지 기분 않게 나빠. 생각하는 거지. 기분 나쁜 거지. 그렇지.
근데 그래서- 친구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뭐 한 서너 명 만난다. 근데 항상 늦게 오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럴 땐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 명 맞아, 있으니까 맞아. 다른 사람들이 단둘이 만날 때 늦게 온다? 짜증나지. 이거는 좀 짜증나요. 그치. 많이 짜증나지. 완전 다르지. 저는 뭐 이렇게 약속 시간을 그렇게 잘 지키는 편도 그렇게 안 지키는 편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 쿠사를 듣거나 뭐 뭐라고 들은 적은 없는데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스트레스 좀 안 받으려고 예를 들어 7시에 만났는데 7시 10분, 20분에 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좀 중요한 모임 내지는 뭐 일찍 가서 기다려야지라고 하는데 좀 사람들이 늦게 오잖아요. 어디야? 그러면 나 20분 뒤에 도착해 미안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7시 딱 되면 그냥 음식을 시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 혼자 먹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런 편이에요. 혼자 소주 먹거나 뭐 삼겹살집 가도 삼겹살 주세요. 네,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니까. 맞아. 네,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화가 덜 나요, 차라리. 그때 다쳐도 조금 안 방법이다. 들었나? 그때는 더 다치기 싫어서. 예. 고기를 그냥 먹자.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아. 그래. 맞아. 나도 상대방이 내가 좀 늦으면 먼저 시작하는 것도 나도 마음 편해. 맞아. 그래. 예. 차라리 야 먼저 해라.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짱나지. 나 기다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 네, 엔제터니 마누카 꿀입니다. 요거는 제가 먹다 보니까 말이죠. 원래 공복에 잘 먹거든요. 공복이 꿀 좋죠. 술 먹은 다음날 진짜 좋다. 역시 술 먹은 다음날 꿀. 아, 진짜 좋아요. 이게 꿀이 원래 꿀물 타듯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따뜻한 물이랑 목마르니까 수분 보충 같이 할 겸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사실 술 먹은 다음날 속 안 좋잖아요. 그때 이게 뭔가 어쨌든 물 타면 용량이 되잖아.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거북해. 때는 그냥 꿀을 이렇게 한 포를 딱 먹으니까 속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위보. 너무 다음에 해봐야겠다. 얼마나 그 때려박길래 그 속을 진정시킬 정도로.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네. 네가 이거 질문하기 전에 보배 표정이 왜 저럴까 정말. 저 여자 왜 저런가? 아니 놀랍잖아요.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수청하는 저한테? 표정으로 정말 왜 저럴까 저 언니는. 좋습니다. 사실 이게 숙취해소제는 아니거든요. 마치 광고 술김처럼 되는데. 네네네. 네, 숙취해소제는 아니고요. 네. 좋더라. 그렇습니다. 자, 마누카 꿀이 이 뉴질랜드 국책 사업으로 정부가 맞아요.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품질이 보증이 되겠죠. UMF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뉴질랜드 마누카 꿀 협회입니다. 네. 라고 인증하지. 이번에 이렇게 과하게 좋아하실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아. 네. 언니가 여태까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울트라가 같은데? 좋긴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거랑 똑같구나. 네. 어디서 많이 들었다 했어. 네가 UMF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하자마자 네네네. 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확실하게 각이 될 것 같아요. 오, 진짜. 네네. UMF. 네. 이거 기억하면 돼요. 뉴질랜드 마누카 꿀 협회. 네, 그렇습니다. 인증했습니다. 네. 확인 필수에 딱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 전용 링크 가보시면 할인 이벤트 하고 있어요.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고 네. 9개 사시면 세트 포장. 요렇게요. 기왕 구매하실 블랙 거면 이렇게 박스에다가. 구매하시는 오, 게 예쁘잖아. 예쁘다. 예뻐요. 그렇습니다. 선물하기도 좋아요. 그럼요. 이맘때가 다 선물 포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저희 식장 탈출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 선물로 제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엔제터니 마누카 꿀입니다. 네, 내 몸을 지키는 새싹 인삼 유산균 한방에 3입니다. 첫 맛은 약간 분유? 분유? 유산균 맛 나, 첫 맛은. 유산균 맛. 분유 맛 나다가 산맛이 살짝 나죠. 좀 쓴맛이 확 나오네. 쌉싸름한 맛. 끝에. 쓴맛이 오네. 근데 그게 막 어써가 아니라 쌉쌀하니 좋지 않아요? 건강해지는 편하게 먹을 맛.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독특한 맛이. 근데 유산균은 저도 챙겨 먹거든요. 음. 예, 유산균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요. 되게 좋다고 하죠. 네. 챙겨 먹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삼성이 들어간 거예요. 좋은 거 다 때려 박았네. 새싹 인삼에서 유래한 식물성 유산균이고요. 분말 중에 이제 새싹 인삼 분말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 새싹 인삼이 자체 스마트 농장에서 키운 새싹 인삼이어서 또 몸에 또 안전하게 농약 이런 걸로부터 안전하게 키운 새싹 인삼이라고 합니다. 한 방에 3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연말을 좀 약간 색다르게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제주도 혼자 제주도에서 여행 보내셨죠? 했는데 혼자 같이 갔어요. 갔나요? 네, 혼자 슬픈가? 갔어요. 혼자 가서 한번 고독을 씹고 싶어가지고 고독을 씹고 싶어서 그 피트니스장을 가신 건가요? 고독을 씹는다라는 표현은 30년 정도 된 표현 아닌가요? 30년 정도 된 게 아니라 1930년에 했어요. 와, 네, 고독을 씹는다는 표현을 그쵸.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게 고전적인 표현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혼술하고 술깨 네. 먹고 자니까 또 6시 반 기상. 조식 먹고 하루 일정 또 소화하고 혼술하고 술깨 먹고. 가능하다. 저희 어제 좀 중요한 업무 미팅이 있었는데 류천 기자랑
류청 기자랑 같이 갔거든요. 류청 기자가 가서 다른 회사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청이 형은 여기 광고에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2차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네.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됐어요. 갑자기 잠깐만! 그러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걸 꺼내더니만 이거 드시라고. 여기 영업사원. 온 사람들이 다 부실장, 본부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거 좀 드시라고. 와, 잘하신다. 네, 먹고 이렇게 나면 영업을 이거를 했어. 또 미전 실장은 그 와중에 딱 뭐 마실 것도 챙겨오고 그래서 센스 좋아. 되게 과음했는데 모두 다 오늘 멀쩡한 이유 바로 술겜 때문에. 와. 아니 그 와중에 그 류청 기자님이 또 이걸 그렇게 여러 박스를 들고 다니시나 보네요. 예. 가방에서 막 챙겨놓고 그 지가 산 술자리가 것처럼. 있는데 이 술을 아주 즐기는 편이 아니라 다음날 힘들까봐 꼭 가져다니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성능 보증입니다. 한번 맞아요. 먹어보면은 진짜 계속 먹게 될 거예요. 그럼요. 네, 술게임 최고의 숙취 해소제. 연초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1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랑 시간이니까 저기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네네네. 네. 네. 여기 지금 엉덩이를 그렇게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네. 왜냐면 네네. 팔이 닿을 줄 알았어요. 쉽게. 네네. 생각보다 깊숙하게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펜을 떨어뜨렸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만해. 네네네. 왕궁댕이. 네, 샐러드 열심히 먹을게요. 네. 네. 다 살이 엉덩이로 가나 봐요. 배하고 엉덩이로만 가요. 예. 네. 자, 1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텐데 2위가 맞춤법 틀릴 때입니다. 이게 정뚝떨 이거 근데 맞춤법을 과하게 많이 틀리면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 출산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그게 이게 나요, 제일 저게 싫어. 나요 그랬는데 다 히읗받침 붙이고 누가 우리나라 이 한국어의 맞춤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 그래서 정말 헷갈릴 만한 게 좀 뭐 틀렸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상식 바뀌는데 그러면 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나이 생 들려고 국민학교. 하는데. 맞아. 생 국민학교. 왜냐면 내가 너 바뀌었지? 국민학교로 들어가서 초등으로 졸업했거든. 맞아요. 나 나도 그냥 생 국민학교였지. 언니 졸업까지 국민학교. 국민.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입학? 아니 국민학교 입학. 너도 국민학교예요? 1학년 때만 아, 국민학교 네. 같은데. 우리 연령을 알 수 있죠,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학교 때 한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숙제 같은 걸로 국어 숙제 이런 걸로 뭐 반대말, 높임말 이런 거 단어를 찾아오는 거를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시켰어요. 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이거를 엄청 매일매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 근데 봐봐. 그 3학년 때부터 한 5, 6학년 때까지 그 나이에 그 많은 단어의 의미와 뜻과 그걸 찾아가지고 막 맨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휘력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안 하나 봐, 지금. 아,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하고 있어. 어? 1학년 때부터 해? 받아쓰기. 근데 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런 근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하면은 잘할 수밖에 없거든. 관심이 없는 거지. 아, 그냥 하는 건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언어학자나 아니면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로 지금은 활자보다 영상 세대라 그렇지. 듣기에 얼추 맞는 단어면 그냥 넘어가거나 문맥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거나 그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찾아보지 않는 거죠. 혹은 지금은 조금 안 쓰는 표현들 그런데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쓰이는 단어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모른다거나 뭐 얼마 전에 문제됐었던 게 심심한 사과 아니면 뭐 금일 이길 근데 이거는 저도 그냥 다음날 오늘 쓰는 게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연인끼리 막 주고받는데 계속 낳는다 그러고 내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조금 그러면 싫어하죠. 조금 그렇죠. 그 뭐 연애 편지를 쓰거나 그 문자 보낼 때 저는 검색을 해보거든요. 해보지. 네. 틀리면 좀 창피하니까. 근데 제가 그 이전에 가장 치명적으로 좀 잘 못 썼던 게 냄새였어요. 냄새? 그냥 새를 어휘로 했어. 어휘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지. 네, 어휘로 저 싸이월드나 이런 데 가보면 어휘로 많이 돼 있어요. 그게 형이 그럼 처음에 그냥 인식하기를 그렇게 그냥 박혀버렸나 보다. 근데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은 게 이것처럼. 이런 단어가 있어. 있다? 사람마다. 저는 그게 베개예요. 베개. 맞아. 저는 아직도 베개는 베개를 쓸 때마다 찾아봐요. 벽인가? 꼭 사전을 꼭 찾아봐요. 그럴 수 있어. 겐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냄새의 새를 고친 지 얼마 안 됐고 또 있다가
이따가. 이따가 어려워. 이따가. 이따가인데. 장소면 이따가. 이따가 갈게. 나는 내 생각에는 이따가 갈게.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고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제 고백하건데. 그래, 너무 그런 거 그게 있어. 근데 요 정도는 그렇게 정뚝떨을 안 아니 해. 근데 맞아, 냄새는 맞아. 정떨떨. 냄새, 그게 여러 번이면은 좀 그렇다. 얘기하면 조금 형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그 싸이월드 같은 예능 했을 때 어떤 일기 비슷한 거 쓰잖아요. 그럼 댓글에 새 말고 새 이렇게 쓴 친구들도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지. 근데 쓰다 잘하지. 근데 이게 키보드 쓰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야, 습관. 인지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누나 왜 잘한다고 얘기하는지 지금 우리 시장 탈출 내에서 몇 번 있었던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야? 누나가 방송 내에서 몇 번을 지적을 했거든요. 주원 형한테. 본인 엄마 아빠한테 어머님, 아버님. 하지 마라. 형이 얘기할 때마다 그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무슨 말이에요? 아직 인식을 나의 엄마 못했나봐.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형이 얘기하다가 어머님 아버님이라 그럴 때가 있어. 상대의 엄마 아빠는 어머님 아버님 하는데 내 엄마 아빠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님을 붙일 때 그때마다 누나가 지적을 했는데 근데 오늘도 그랬어. 나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네. 네네. 지적하는 게 나죠 그러길래. 네. 틀리다랑 다르다 이런 거 맨날 지적하거든요. 네네. 틀린 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거. 틀려 먹었어 정말. 네. 이거는 올바른 용어. 네네. 그렇습니다. 네. 띄어쓰기 되게 헷갈려요, 요즘에. 띄어쓰기 헷갈려. 그 국어연구원 거기 계시는 분들도 띄어쓰기 틀린대잖아.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어려워. 되게 어려워요. 좀 짜증나는 게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잘못했다 할 때 잘 띄고 못 띄고 했다예요? 네? 달라요. 두 개가 달라요. 잘못이잖아. 잘 못했다고. 잘 못했다. 그게 있고. 잘하지 그다음에 못했다는 잘못했다. 잘 못했다고. 그치. 실수했다는 잘못했다. 어. 연결해서. 잘못했다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단어야. 잘못했어. 나 실수해서 잘못했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잘못했다라는 건 없나요? 있지. 할수 있죠. 잘하지 못했다. 잘 못했다. 내가 그 경기를 그러니까. 잘 못했다. 그럴 땐 띄어쓰기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그렇구나. 부스럼이야. 그러면 그거 있잖아. 달콤한 인생에서 이기영이 이병헌한테 와서 얘기하잖아. 잘못했음. 네 글자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괜찮다고. 그때는 붙여 쓰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헷갈려요. 근데 헷갈려. 네, 맞아. 띄어쓰기가 헷갈려. 진짜 어려워.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사실 국어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따로 할 시간이 없잖아. 없죠. 없지. 국문과 가면 이런 거 오지게 공부하면. 자, 이 미혼 남녀들은 그렇게 뽑았는데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자랑 약속을 자주 하냐라는 물음에 63.6%니까 굉장히 다수입니다. 자주 안 한다.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하지 않는 이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가 40.8%고 하면 실망해. 다음은 자유로운 활동 제약의 불안감 뭐 이런 거. 네. 현재 배우자에게 만족한다는 13.7%인데 13%는 이거는 약간 아름답네요. 가식적인 대답이 아닌가 네네.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 약속을 이제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제 경험상 그러니까 부부까지 됐는데 약속을 한다? 그럼 진짜 치명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런 거 하잖아. 뭐 술, 담배 이런 걸로도 약속하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이제 뭐 담배도 맨날 약속을 하죠. 사실 매년 약속도 하고. 근데 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라니 같은 경우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면 술을 먹고 자주 사고를 친다던가. 그렇지. 그래야 약속을 하지. 맞아. 그럼 치명적인 거야, 사실. 어. 그러니까 되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데 네. 나 약속해. 시댁 갈 때마다 이건 하지 마.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는 이제 약속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는 되게 이제 안 지켰을 경우에 치명적인 것들만 약속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들이 별로 좀 없기 때문에 약속을 자주 안 하지 않을까. 맞아. 네. 그 부부끼리 약속한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혹시? 약속. 아까 얘기했던 그거 말고. 저는, 너가 했다거나. 저는 약속 안 해요. 안 해요? 안 지킬 거니까. 지키지 않을 거라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약속이 있어? 그러면 나 12시까지는 들어올게. 이런 말을 해요. 먼저? 근데 나는 어차피 안 지키는 걸 알아, 이제는. 근데 신혼 초에는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전화를 하면 안 받아. 그럼 이게 더 싸움이 맞아. 나죠. 맞아. 약속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예. 맞아. 그냥 맞아. 너 언제 들어올 거야? 일찍 들어와 그러면 하고 나가서 늦게까지 그냥 놀고 뒤통수 웃으면서 나가서. 없으니까 대답을 뭉개는구나. 저는 그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 한다. 근데 이 그 남자들이 좀 참 저도 그렇고 바보 같은 게
이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지레 좀 쫄리니까 약속을 해요. 괜히 그래. 일찍 올게. 일찍 올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냥 친구들 만났으니까 뭐 12시 1시에 들어와도 상관없는데 뭐 늦게 술 먹고 오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10시 11시까지 올게. 근데 그게 본인이. 되냐고. 그러다 4시에 들어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약속하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쫄리니까 괜히 미안하고. 이거 쓸데없는 거 약속 받으신 적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쫄리고 미안하니까. 근데 너무 많아. 막상 또 집에 들어올 때 신경 쓰여. 그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니 왜 그런 얘기 쓸데없이 괜히. 괜히 안 하는 게 그리고 낫다. 상대방도 그렇게 신경 쓰는 걸 좀 불쌍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 아니 난 괜찮은데 네 혼자 약속하고 네 왜 쫄려서 들어오냐. 그럼 혹시 그런 건 아닌가요? 괜찮은데라고 말은 하지만 안 괜찮은 분위기를 몇 번 실감하고 이건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그치.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괜찮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에? 그러니까 뭐랄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안 괜찮을 것이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몇 번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지. 느꼈나? 뭔가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느끼고 그러니까 왔는데 약속했지. 화는 안 내. 안 내는데 뭔가 불편해. 해봐 약간 공기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뭐라 하진 않아. 근데 약간의 싸늘함이라거나 그치. 살짝의 서늘함 이런 거. 이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내재되어 있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죄책감이 있어요? 특히나 아이를 낳으면 음. 거기서는 계속 육아를 하고 그치, 있는 그치. 거야. 특히 애가 좀 크면 상관없어. 애가 좀 초등학교 됐다 그러면 9시면 자고 쭉 자니까. 근데 애가 더 어렸을 때 뭐 중간중간 깨잖아. 그러면은 집에서 그래도 애 키운다고 고생하는데 나는 밖에서 술이나 먹고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술은 또 먹고 싶잖아.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내가 좀 부러워하는 유형들은 뭐냐면 그거 절제를 잘하는 친구들. 자리 안 잡고 안 가. 나는 오늘 어차피 이거 찝찝하게 나갈 바에는 안 하고 만다. 안 하고 말아. 근데 난 찝찝한 가운데서도 나가야 그걸 돼. 나갈 수밖에 없거든. 이미 거기에 막 너무 메모리 돼 있어요. 그게 전두엽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요? 전두엽이 약해. 네. 그래서 충동적이야. 아하. 뭔가 확 느낌이 와가지고 와 나가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 말씀이 좀 맞는 얘기긴 해요. 제가 이제 뇌과학을 잘 몰라서. 맞아요. 전두엽이 그래요? 약한 사람이 여기가 충동적이에요. 인지 능력이니까. 네. 기증사고. 이미 여기 전두엽 강하신 분인데. 나는 박종윤 강하죠. 저 강하지. 저는 강하죠. 예, 전두엽이 거의 뭐 쇠로 막 보호돼 네, 있죠. 전두엽 예, 강합니다. 철판으로. 근데 전두엽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친구가 불렀어. 와, 그 소주 한 잔에 그 얘기하고 그 상상이 딱 되는 순간 나는 가야 돼. 그리고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또 뭐 보고 있고 하니까 미안함은 있어. 그럼 근데 그런 어떻게 약속을 잡을 때 약속을 잡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와이프한테 일단 물어보고 약속을 잡아요? 전자겠죠. 예. 그쵸? 괜히 물어봤죠.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약속 잡는 남자가 있나요? 왜냐하면 있어요? 자 보세요. 물어보면 그 자체가 변수예요. 그렇지. 혹시 만약에 5대5 싸움이야 그거. 이건 홀짝이란 말이야. 물어봤어. 그랬는데 갔다 와 해도 애매하고 그거 꼭 가야 돼? 그래. 더 불편해. 거 아니야? 그렇지. 갔다 오면 다행이고. 그건 다행이고. 가야 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갈 거야? 그게 문제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거부라고. 그냥 안 물어본다고. 안 물어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물어보고 그냥 간다. 그냥 이러지. 참, 이게 나가기 좀 그런데 좀 부르네. 뭐 할 얘기 있나 봐. 이렇게 하면. 안 가면 안 돼? 다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나 오늘 진지한 것 너무 같은데. 피곤해. 장한이 어제 잠도 잘 안 자고. 이러면 안 갑니다. 이거 얘기 나온 거안 이 간다. 정도면 안 가요. 이 정도면 안 가지. 이 정도면 말도 안 돼. 이 정도면은 한 잔 먹자마자 토합니다. 나가서. 차라리 안 가래. 제가 경험상.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느끼죠. 되게 신경 엄청 쓰는 느끼죠. 타입. 제가 진짜 골프에 미쳤을 때, 1년차 때 미쳤을 때, 막 갑자기 막 야간 잡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백에 하나의 그 세트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갈 때. 그치. 가져갈 백이. 그런 거 미리 준비해놓지, 다들. 네. 그래서 차에 놔뒀다가 한 3번 정도 몰래 갔어. 근데 3번째 중간에 전화가 온 거야. 마침 밥 먹을 때였어. 이제 나인홀 끝나고. 그 다음 나인홀이 골프가 너무 안 돼. 신경 쓰이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이제 못 해먹겠다, 이거. 이거 이제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3번 만에 그냥 내가 그런 짓을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고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경 쓰인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죄책감에 그 공수표라고 해야 되나? 10시까지 올게. 근데 전두엽이 약하잖아.
10시면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이미 올라올 때야. 그럼 3차는 또 얼마나 재밌을까? 집에 가는 것보다 3차가 더 나를 더 휩싸이는 거지. 그 충동감. 그래서 3차 가다 보면 새벽 2시 되고. 이게 똑같은 삶의 반복이죠. 반복이다. 네. 전형적인 약속 안 지키는 분. 네, 그런 이야기죠. 네. 저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많이 봤어요. 남자들끼리 막 여행을 가려고 골프 여행이랑 가려고 계획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후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한 달 후니까 지금 뭐 일정 이렇게 되시는 분 했을 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됨 이렇게 해가지고 빼.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안 돼. 근데 미안한데 나는 그 주에 말해주면 안 될까? 이런 분들 있어요. 끝까지 뭔지 알아? 맞아. 상황마다 달라. 근데 그건 가봐야 뭐냐면은 한다. 웃긴 게 그분들은 그 주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어차피 미리 말하면 안 되니까. 갈굼당하니까. 맞아. 가도 갈굼당하니까. 그래서 맞아. 계속 기다려서 그 주쯤에 넌지시 던지는 거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여행이 잡혀가지고 멤버가 이렇게 해서 오라는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갈굼 당해도 나는 한 달 갈굼 당하지 않고 일주일만 당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애기 봤습니다. 낳으면 항상 약속을 저렇게 잡죠. 그런 걸로 생각하면 지금 누나는 혼자 약속을 잡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심적으로는 편안하겠네요. 완전 편하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뭐가요? 이런 어떤 뭔가 아무래도 바깥쪽에서 뭔가 술 마시고 그런 자리는 남자가 더 많잖아요, 사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회생활을 나도 많지. 하냐 안 하냐의 그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을 그 차이가 수 있겠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저는 결혼 사실 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이거는 이 사람이랑 나랑 이제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이제 하게 되면은 왜냐면 이 술 안 먹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어디 막 밖에 나가서 놀거나 술자리 하는 거는 100%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안 했어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자제가 된다. 그냥 안 하는 거 자연스럽게. 전두엽이 강하네. 그런가? 아니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충동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종윤이는 제가 봤을 때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친구고 이 충동적인 어떤 행동들은 제가 봤을 때 남자가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그런가? 전체적인 경향이. 예. 근데 물론 이게 이렇게 사바사니까 예. 또 되게 충동적인 여성분도 있어요. 있는데 어. 근데 항상 이런 스토리 얘기 나오면 사실 여성분들은 훨씬 더 잘 참는 것 같고 남성분들 스토리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이런 그치. 것들이 보면. 여자들은 좀 알아서 안 하잖아. 그죠? 네, 그렇지. 그런 게 있지. 맞아. 알아서 싫어할 안 것 같은 하더라고. 거? 예. 알아서 안 하나요? 이제 근데 그렇게 맨날 지 맘대로 하는 거를 보다 보면은 죄송한데 아니, 저기 죄송한데 귀여운 척 그만. 혀좀 최란 귀여운 척 금지. 제 마음대로 네.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컨셉트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왜 저래 정말. 우리 이상한 거랑 대고. 근데 씹는 것 같지 않죠? 언뜻 들으면 그치? 칭찬하나?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불쌍해 거죠. 보이기도 해. 좋은 방식이야.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본인이 약속해본 거 있나요? 예전이나, 네. 아니면 두 분은 뭐 남편한테. 라인 없다고 그랬고. 보배가 항상 회식 나갈 때 일찍 들어온다고 하고 나오고. 왜 그런 약속 왜 해? 왜 해? 안 그러면 갈굼당할까봐? 그러니까 이거 봐. 나와서 얘기하고 좋아하는데 남편이 싫어하니까. 남편 맞아, 신경 맞아. 쓰니까. 우리 회식 잡으면은 한 달 전에 잡힐 때도 있잖아요. 말 안 하죠, 저도. 당일에 말해? 당일에? 당일에 아니야. 그냥 같은 방식이네. 어차피 그래, 갈굼당할 다 거 한 똑같아. 달보다 일주가 낫다. 네, 그 전주쯤에 나 그치. 다음 주에 회식이야. 맞아. 이건 너무 동의합니다. 계속 저는 불편할 이해할 수 것 같아서. 없어요. 저는 만약에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말합니다. 나는 한 달 후에 회식이니까 난 이날은 작정하고 놀겠다. 네. 나를 기다리지 말아라. 나 아무 시간 아무 때나 내 맘대로 들어오겠다. 그럼 보통 이게 있죠. 이제 나한테 그 시간을 주면은 남편도 자유 시간을 주고. 그건 줘야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건 줘야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 달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나 그거는 좀 별론데? 그러면 이제 쟁취해내나요? 싸워서? 아니 그러면 안 가요 그냥. 안 간다? 어중뛰게 노느니 그냥 안 간다. 왜냐면 재미없어 나가도. 안 가는 게 그래 알았어 싫으면 안 갈게요. 그래 안 간다 이거예요? 둘 중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다. 결국에 보내달라는 거야. 그치. 나는 가겠다. 통보야, 결국에는. 네. 그리고 냉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갔다 와. 잘 놀다 와. 그러면 그래 뭐 갔다 오래니까 갔다 오는데 앞으로 이런 걸로 얘기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알아서 하잖아. 지금 라니가 얘기해가지고 났는데 이것도 약속 많이 해요.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오늘 나가면 내일 오전 애를 내가 볼게. 딜을 하는 거야. 그런 딜을 많이 하죠. 이건 내가 할게. 그럼 마음 편하잖아.
맞아. 나는 그 딜이, 안 먹혀? 우리 남편은 무조건 12시 전에 들어오니까, 신데렐라? 그런, 회식 그런 해도. 거에 대해서, 자기가 더 많이 하지만 아무튼 일찍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 자정이 넘겨 막 놀고 이거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예 딜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싸움이 왜 나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 마음 편하게 12시 1시까지 술 마시면 다음날 한 7, 8시까지 일어나서 잠깐 오전 12시 1시 뭐 점심 먹고 와 뭐 이렇게 오전에 시간 보내서 점심 먹고 와 하면 괜찮거든. 전두엽이 약하잖아요. 새벽 3시 4시까지 마셔. 왜? 그때는 괜찮아. 나 한 2-3시간 자고 내일 오전 좀 힘들면 되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막 용기도 생겨 술 마시다 보면. 근데 집에 들어 딱 자는 순간 이제 못 일어나. 못 일어나지. 8시, 9시 못 일어나. 뒤질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공소권의 그것도 그걸 결국. 보면 더 빡쳐. 빡치고 나갈 수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데 애를 낳고 어떻게 가. 눈 뒤집어 까지 마. 하얀 보여. 그러면 이제 12시 한 되면 깨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화가 여기까지 나 있어. 그치. 난 이제 쫄려 있고 그런 약속이 굉장히 힘든 약속이죠. 아, 맞죠, 맞죠. 그런 걸 많이 싸워요. 안 될 왜냐면 약속. 정말 너무 좋거든. 애가 깐난하게일수록 더 좋아. 내가 오늘 맘 편하게 술 마시고 내일 애 봐줄게. 그러면 진짜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합니다. 애 안고 오빠 재밌게 놀다 와 이렇게 해. 근데 다음 날에 애 해봐. 그럼 미치는 그치, 거야. 열받지. 열받는 얼마나 거지. 미워. 진짜 열받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속을 할 때 술을 더 자제해서 잘 마셔야 됩니다. 다음 날에 애를 볼 수 있게끔. 많이 자제했나요? 예, 자제했고 나중에는 얘가 3살 4살 돼도 봐줘야 되잖아. 그치. 그때는 진짜 기를 쓰고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 일어나라고. 애 옆에 앉혀놓고 가. 그래도 되니까, 그때는. 그때 그쵸. 되니까. 커버가 되니까. 한숨을 그냥 있는 대로 쉬네요. 들으면 애가 들을수록, 변수야, 애가 변수야. 예, 그 혼자 사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오빠. 괜찮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나쁘진 않아. 그래. 외로워서 그렇지. 괜찮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예. 본인이 외롭지 않으면은 괜찮아요. 맞아. 그래. 진짜로. 나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 맞아. 나는 있어. 근데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 맞아. 그러면 이거는 난 성향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그거 있네요. 부부의 케이스에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가 1위입니다. 2위는 무조건 나만 믿으면 돼. 약간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돈 많이 벌어 호강시켜줄게. 다 개뻥이다. 이거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가요,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완전 공수표 아니야? 첫 번째 거, 들어본 적도 없다. 세 개 다요. 예. 첫 번째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이야 말고는. 네. 이 두 개는 진짜, 2, 3번 다 극혐이다. 근데 남편이 극혐이지. 무조건 나만 믿으면 돼. 이러면 좀 약간 오.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난 싫어, 이런 남자. 나도. 나만 믿어. 싫어. 그냥 사실 혹시 이제 그런 얘기하다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약간 다 너무 극혐하시는데? 주로 이런 말 뒤에 이제 뒤통수가 오죠. 이게 통수각이다. 네, 뒤통수각입니다. 나 모르게 지 맘대로 뭔가를 다 그치, 하다가 일기가, 일이 크게 그치. 커질 것만 같은 그 직전에 그런 약간 멘트죠. 이제 자기도 쫄렸을 때 나오는 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여보 신경 쓸 거 없어. 주식이 생각나지 왜? 나 모르게 뭐 하다가 걸렸을 때라는 얘기했을 때 둘이 가장 그치 할 때 박자도 똑같아요. 그치 이렇게. 예. 잘 맞아 언니. 왜냐하면 무조건 나만 믿으면 돼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계속 나를 빗대서 생각하지 몰라도 좀 허술하잖아 사실. 이런 말 해본 적 만약에 있어요? 형은 반대 스타일이야. 형 아까 봤죠? 박 여사님을 나는 믿어요? 전두엽이 약해. 를 꾸준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저 내가 사람 원래 모질한 그랬지. 인간이야.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게 형이 진짜 잔잔하게 이게 추스라이팅입니다. 아. 계속 가는 거야. 나 원래 밑밥을. 심약한 사람이잖아. 나 알잖아. 나 원래 좀 모자라. 전략이네. 이거 난 되게 강력한 전략이라고 생각해. 형이랑 올해가 이제 9년 차예요. 네. 2015년부터 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 나도 처음에 한 1, 2년이랑 지금이랑 달라. 뭐 있으면 형이 그래 형 원래 그랬었지. 그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대단히 강력한 빅픽처. 그럼. 네. 그래서 무조건 나만 믿으면 돼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럼 왜냐하면 난 원래 약한 사람이야. 오히려 차라리 허술하잖아. 반대네. 누가 봐도 나는 나를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되게 허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만 믿으면 돼라고 하면은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믿긴 뭘 믿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극단적으로 나만 믿어가 좋은가요? 나 약한 사람이야. 에헤이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한숨쉬면 어떡하나. 둘 중에 뭐가 나은가요? 나만 믿으면 내가 낫지 그거는. 아니 또 모르지 사람들이. 통수 맞는 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 이게 통수 많이 맞으셨다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무조건 나만 믿으면 돼. 이런 거는 언제 써야 되냐면 바로 그 상황 믿을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
야, 앞으로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 그래, 뭐 뭔가- 예를 들면은, 이거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어. 위기 상황. 위기 상황. 위기 상황 그치. 같은 거. 야, 갑자기 막-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다 처리하고 올 테니까. 해결할게. 해결할 사고가 테니까. 났어. 그래. 교통사고라거나. 너 빨리 이거 가. 나만 믿고 가.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이러면 갑자기 괜찮아. 막, 아, 너 너무 극적인가? 갑자기 계곡에서 놀다가 막 물이 불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로프를 막 구하고 있어. 어떻게 오빠 이러는데, 야, 나만 믿어. 그래. 빨리 너부터 가. 그래, 그런 이럴 거 때 있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어. 그래. 보통 영화에서 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나만 믿어, 너 먼저 가.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허세. 네. 어쨌든 난 괜찮아. 살리잖아. 그래. 맞아. 되게, 난 살리잖아. 그치? 되게 멋있는 그런데 말이야. 아, 이거 내가 말한 거 진짜 그거예요. 그치. 네, 어. 근데, 특수한 상황. 근데 뭔가 좀 먼 미래인데, 네. 야, 왜 자꾸 걱정하고 잔소리해? 나만 믿으라니까? 아. 이러면. 전형적인 사기꾼 아니야? 전형적인 사기꾼이야. 이런 느낌이면 말을 잘 안 하죠. 이런 거는 진짜 믿음이 안 가죠. 맞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듣고 싶구나 이게. 아까 난이 한숨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별로 좋진 않은가 봐. 나 약한 사람이야, 이거. 내가, 그랬잖아. 나 약한 사람이야. 어때? 좋진 않죠. 이게, 아, 예. 핑계로 작용할 것 같아. 그치. 근데 말을 잘해야지. 나 약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나 약한 사람인 줄 끝내면 안 돼. 내가 진짜 약하고 그런 거 알고 있잖아. 근데 나도 참 이거를 이겨내려고 참 많이 노력한다. 그러니까 나만 믿어. 이거, 아니지. 어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노력한다? 그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더 가스라이팅이다. 노력해볼게. 그쵸? 더 내가 좀 이거에 좀 심약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부족하지만. 그건 초반에는 더 먹힐 수 노력해볼게. 있는데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반복되면 똑같은데. 아니, 그렇게 좀 몇 번 하면. 이미 그 사람들 뇌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전은 본인이 상처받지 그렇다? 않기 위해서. 근데 내가 이거를 네가 생각하지만 내가 전략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본 내추럴이야. 사람은 한 번도 전략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 각자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수행합니다. 아,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 그거는 그치. 사람이 의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 안 해요. 맞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나는 그게 최적의 방식을 찾는 거지. 또 그건 있다. 이제 인정하는 남편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왜냐면 확실해. 보통은 인정을 안 하거든. 인정을 안 하지. 자기가 문제 있거나 맞아.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맞아. 끝까지 아닌 척하거든. 형 문제 모른 있으면 척. 그건 내가 잘못했다. 어. 미안하다 이런 걸 확실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100% 완벽한 사람이야. 안 되지. 그렇지. 그렇게. 나 이거 부족하거든? 근데 딴 건 괜찮지 않아? 그 딴 건 괜찮은 거에 대한 자부심은 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좀 발전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이전보다 약간 에일리 느낌으로 보여줄 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모습. 뭐 성격적으로나. 네네네. 나아졌나요? 뭐 저랑 같이 살아봤어요? 물어보는 거야. 아니 선생님. 나아졌나? 저랑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아다지오 선생님. 궁금했어요. 네, 저랑 같이 살아보셨어요? 네. 네? 이정재 같아 아다지요. 네. 아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될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될 그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아이에게 좀 대하는 어떤 그런 그 자세도 달라지는 언니, 것도 언니, 있고. 빵 터졌어. 네, 여러 가지로. 네. 왜요? 아다지오가 웃긴가요? 아니요. 네. 백홈미대 아다지오. 네.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까?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네. 더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음악 선생님 니트 더워 보여요. 네. 되게 두툼해 보여. 밖이 추워요. 네. 김근우 PD가 보다 못한 의지를. 네. 10년 첫 방송부터 눈물을. 그래요. 왜 이렇게 웃으신 거죠? 아니, 갑자기 너무 갑자기 그렇게 터지는 게 있잖아요. 아, 네, 네, 혼자 네, 네. 너무 웃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들어온 것 네. 같아요. 어디 갔다 왔죠? 계속 넣어주셔야지. 좋아하는 그러니까. 건데.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방송할 때 이거 광고할 때마다 꼭 먹거든요. 또 맞아. 기력 달려면 열심히 짜먹거든요. 그럼요. 중간중간 알아서 챙겨 먹는 게 바로, 이거 보세요. 저 약간 지금,
그 허기지거든요. 이거라도 먹으려고 조금만 더 짜라고 비빔면에서 그 양념 짜듯이 막.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샐러드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정말 샐러드만 먹으니까 탄수화물이 적잖아요. 아 막 운동할 때 핑 돌아요. 아, 운동은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겸사겸사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 제 탄수화물 좀 근데, 가져가실래요? 저 떡만두 개 많거든요. 지금. 후식도 네. 심해졌어. 근데 이제 기력이 없을 때 네. 이런 걸 먹으면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운동하기 전에 아르기닌은 제가 계속 먹어요. 먹어보니까 필수예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 먹고- 많이 먹잖아. 안 따로 먹고 팔잖아.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아르기닌에 들어있는 성분, 아르기닌 성분이랑 뭐 그 아미노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딸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먹어야 됩니다. 아르기닌 제품들이 음.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릿하다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단 이건 다르죠. 네. 달달하죠. 홍삼 맛에 오히려. 복숭아 맛이 나기 때문에 드시기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다. 위생적으로 개별 포장돼 있기 때문에 다 먹는데 정신 없죠. 그냥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가방 안에 넣고 다니기도 쏙. 너무 좋고 아니면은 내 책상, 사무실 책상 이런데 네. 꽂아놓고 그냥 중간중간 그렇습니다. 보일 때마다 먹으면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 휴대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맛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건강 제품. 좋다. 그거 지금 해. 네, 이거 해. 지금 해.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마취구름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가끔씩 컨디션이 좋을 때 네. 아니면 좀 클로즈업이 될 때 그 채팅창에서 이스타 피부는 좋다. 저 나이 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정말 회사에서 새벽 준비하거나 그럴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바르거든요. 되게 듬뿍듬뿍 발라요. 얼굴에. 아이고. 얼굴에. 얼굴에도. 예, 근데 진짜 제 피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 뭐 제 피부가 그렇다고 좋다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훌륭해요, 그게 나이에 훌륭해요. 비해서 주름 없는 편이다. 네, 맞아. 네. 그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또 지금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진정의 반반이요? 밤. 진정의 밤. 진정해. 네. 진정의 밤인데 저 이게 손 좀 많이 건조하고 좀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전체적으로 건조한 것보다 건선이 좀 부분 있어서 부분. 부분 형이 이 손가락에 건조한데 구우면 누룽지가 있어. 네. 이거 참 없애줘야 그래. 돼. 그런 거 잘해줘야 돼요. 그럼. 네, 이거 딱 필요한 부분만 딱 네. 찍어 바르니까 이거 립밤으로도 써도 돼요. 그래요? 그리고 저 이거 립밤으로도 썼었거든요. 근데 진짜 또 좋은데 알아냈어요. 원래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여자들이 목 관리하느라고 목에 또 목. 다 같이 바르거든요. 근데 목이 또 은근히 잘 까먹거나 맞아. 또 귀찮은 부위인데 이거를 목에다가 주름 부위 있죠. 느껴? 저 이상해. 진짜 니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데 얘가 움찔하는 거야. 요거 깜짝 불만이야? 놀랐어. 왜 저래? 예민하신 분이네. 엄청 예민하네. 네. 주름 부위에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진정의 되게 밤으로 좋다? 이렇게 목 관리를 계속 하시다 보면 어차피 나중에 이제 거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뒤에 미룰 수 있다. 좋다. 근데 제가 이거. 이거는 진짜 목에 발라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안 사이즈가 끈적거려. 제가 이제 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 쏙 들어가서 그래, 갖고 사이즈도 다니기도 좋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사장님이 이거 이번에 머리 많이 쓰셨네. 네. 자, 마취구름, 진정의 밤 요거 신제품이고, 그 다음에 또 기존 마취구름도 워낙에 뭐 네. 요런 건조한 철에 좋으니까 함께 이건 작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 가족분들한테 선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많이 쟁여놓고 네. 남녀노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취구름. 네, 몸핏 쉐이크입니다. 운동할 때 이런 쉐이크 종류는 진짜 많이 먹거든요. 왜요? 그 누나 영양제통 봤나요? 오늘 진짜 몸 잘 챙긴다. 영양제통, 뭐 약통. 꿀, 뭐 그다음에 술은 또 술대로 드셔야 되고 네네. 쉐이크 드시고. 와. 예. 쉽게 왜냐면 먹고. 그런 거 안 챙기면 술을 못 먹으니까. 그럼요. 컨디션을 벌써 유지해야 되지. 죽었지. 건강을 챙겨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귀리 88.3%예요. 귀리가 좋잖아. 귀리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단백질 쉐이크, 동물성으로 네네네. 만든 거 먹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먹어요. 근데 2번 이상 못 먹는 게 그거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간에서 대사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간도 되게 안 좋아지고 위장 조금 약간 버려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먹고 나머지는 식물성으로 먹거든요. 그래. 동물성 많이 드시는 분들도 네. 얼굴 트러블 생기는 분들 맞아요. 많아요. 여드름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귀리 같은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쉐이크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한의원에서 만들었어요. 진짜. 요 한방 다이어트 처방할 때 같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아마 곽정순 보신 분들은 요거 익숙한 제품일 거거든요. 요거 챙겨 드시면 여러분 이거 그때도 판매량이 꽤 됐는데 재구매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몸피 쉐이크 걱정하지 않고 드셔봐도 연초에 다이어트 계획으로 세우신 분들에게
최고의 식단 관리 제품. 자, 다음은 신년 특집인데 또 신년 특집 손문선이 말하다. 뭐죠? 뭐지? 신년을 맞이해서 돌싱이 되거나 돌싱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문선 누나가 이제 조언을 한다. 네네. 야, 이게 이렇게 쓰니까 대담 같네. 그리고 또 느낌이 다르네. 사실 돌싱을 준비 중인 사람이 이혼을 준비 중인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죠? 이혼을 준비 중인 것보다는 돌싱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인다. 뭔가 그렇지. 이렇게 나는 보는 게 좋다고 봐. 네. 저 친한 동창 중에 한 명이 지금 조정 기간 들어갔습니다. 숙려 기간. 이거 내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친구한테도 이 코너를 들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숙려 기간을 준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웬만하면 좀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봐라 이런 뜻이죠, 사실. 숙려 기간 아닌가요? 숙려기간을 주는 이유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이혼 결심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많아요.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숙려기간 동안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귀찮게 하지 말아라 네. 2번. 근데 진짜 웃긴 게 안 그럴 것 같아. 이혼이잖아. 이별이 아니라. 근데 그 이혼 그렇게 해놓고선 숙려기간도 지났겠죠? 그러고 나서 후회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 왜냐하면 그게 상상을 해서 나 이혼해도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 이거 하고 현실을 부딪히면 다르지.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예를 들어서 욱해가지고 뭐 싸우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혼했다. 시간이 지나니까 풀린 거야 혼자.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계기 때문에 내가 왜 그 부분을 이해 못했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쵸. 이런 걸 수도 있을 수 있고. 맞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뭐가요? 내가 왜 그걸 이해 못했지? 이러면서 좀 아쉽다. 있죠. 사소한 것들은 많죠. 내가 너무 좀 괴롭혔구나. 거봐 있어. 그런 거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신 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혼한 혹시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 이제 이거 딸기 꼭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딸기 꼭지. 딸기 꼭지는 뭐예요? 딸기를 이제 씻어가지고 꼭지를 따는데 딸기를 씻어가지고 꼭지 이렇게 똑똑 따더라고요. 근데 따죠. 그렇게 똑똑 따면 심지가 남아있어서 맞아요. 씹어 먹을 때 불편하거든. 그리고 그 칼로 도려내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걸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칼로 이렇게 밑둥을 도려내서 이렇게 해야지 먹기 편하다. 근데 괜찮아 그러면서 따길래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따야 돼. 라고 강요했던 순간이 굉장히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싸웠나요? 그렇게 하면 싸우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잘한 거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불편했겠지. 맞아. 왜냐면 난 또 해준다고 했는데. 방법이 다른 건데. 이거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누군가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이걸 해. 근데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계속 트러블이 나는 사람들이 맞아. 있더라고. 이거 왜? 그 지적으로 받아들여.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그래도 문제가 없지 않나. 뭐 그거는 알아서 생각할 테니까. 그런 지적 많이 받죠. 무슨 지적이요? 뭐 이게 방금 아주 사소한 지적. 근데 이제 안 받을 것 같은데? 손바닥 아니, 몰라도? 저는 그러면 화를 내요. 네, 그래서 안 해요. 아. 화를 세게 내요. 어떻게 세게 좀 이거 듣기만 해도 좀 화나는데? 딸기. 내가 알아서 딸기 먹겠다는데. 어. 자기 거는 뭐 칼로 도려먹든 뭐 갈아먹든 알아서 하시고. 네네. 내가 심지가 있든 뭐가 있든 내 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래서 누나 그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내가 너 이렇게 먹으래? 하면서 나는 아마 화를 내지 않았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런 거 사소한 거 지적 많이 당할 필인데 약간. 저요? 서로 많아요. 그래요? 그 아예 라이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화장실에 가면 그 위에 아무것도 안 올려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치약이 항상 그 칫솔이랑 같이 있는 그 컵에 꽂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남편은 그걸 항상 옆에다 눕혀놔요. 의외네.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그게 좀 깔끔함의 실망스러운데? 디테일들이 다른 거지. 그래, 그게 다 사람마다 다 달라. 왜냐면 본인은 그 컵이 맨날 닦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넣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 이렇게 넣는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많지. 뭐 있나요? 그럼 뭐 진짜 치약을 맨날 이렇게 눕혀놔요. 세워놓지 못하고. 이렇게 선행 그래? 치약인데도. 근데 그냥 네. 그럼 내가 그냥 세워놔.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문제 있진 않고. 그것까지 말하면 저희는 못 살죠. 우리는 맞아. 아예 그런 건 없고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남편은 치약에 위에 밑둥에 저는 그걸 잘 못 닦아요. 치약 위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그게 항상 깨끗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깨끗하죠. 그거 싹 닦아서 아니면 굳어서 막 이렇게 맞아. 뻗어서 그치, 있잖아. 그치, 그치. 입구에서 입구 짧게. 그거 때문에도 초반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나도 못 고쳤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우리 전혀. 지금 이제 와우 나왔어. 와우. 뭐 그런 거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돼. 뭘? 알아서. 알아서. 네 거 네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치약이 이렇게 꽂혀 있어야 돼. 근데 나는 꽂혀있든 눕혀있든 뭐 상관이 걸어가도 없어. 상관이 없어, 치약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꽂혀있는 게 좋아. 그럼 꽂아 놓으면 돼. 저도 꽂죠. 그건 내가 이렇게 쓰다가 나도 모르게 나무를 놔뒀지? 근데 그거 갖다가 지적을 안 하고 자기가 다시 꽂아 놓으면 돼. 예를 들어 지적을 해. 그럼 이제 화가 난다.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니고 꽂아놓으면 된다? 근데 이거를 볼 때마다 열받는 거지. 그치. 난 항상 꽂아놓는데 항상 눕혀져 있어.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온 집안 전체에서 하나면 아무 문제 없죠. 꽂아놓으면 되지. 근데 이런 게 100개야. 다 거슬려 가는 거마다. 이러면 이제 힘들죠. 그렇지. 그 정도면 권태기 아니야? 그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와이프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짜증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돼서야 각인이 돼. 근데 그게 많으면 이제 나도 이제 포화 상태에서 안 하겠지만 몇 개 없어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나도 뭐 몸에 배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거는 하지 마 몇 번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돼가지고 얘가 이건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건 좀 생각이 나요. 그럼 생각이 나. 그리고 이게 있어요. 기준이 둘 다 어떤 사람은 밖에 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에 넣어야 돼. 이게 다르면 다퉈. 맞아. 근데 우리 집도 남편은 눕혀 있든 쓰그러져 있든 신경 안 써.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한 사람이 하면 돼요. 그런 걸로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의 주관이 다르면 이게 문제다. 기준이 다르면 다투는 맞아. 그러니까 남편은 휴지가 이렇게 꽂혀있든 저렇게 꽂혀있든 상관없어. 근데 나는 이렇게 앞쪽으로 휴지가 흘러내렸으면 좋겠어. 앞쪽으로 오는 게 좋아. 접어야 돼. 이게 뭐 접어도 놓고 앞쪽으로 오는 게 좋아. 나도 그럼 앞쪽. 그걸 내가 앞쪽이 그냥 앞쪽. 바꿔놓는 거야. 맞아. 난 대부분의 어떤 이런 습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먹을 때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빨리 뭔가 먹었을 때 빨리 먹고 싶거든요.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싶어서. 밥도 좀 빨리 먹는 편이라서 빨리 이 밥 먹는 시간을 끝내고 싶은데 옆에서 뭔가 되게 계속 이렇게 귀엽다. 빨리 커트하고 옆에서 막 끼어들면 순간순간 짜증이 확 나요. 네. 나도 그것 때문에 약간 섭섭할 때 있어. 남편이 빨라요, 밥 먹는 게. 남자들이 보통 대부분. 빨라. 근데 그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빨라요. 근데 뭐 그걸 이제 와서 밥 먹는 시간 좀 그거 못 맞춰줄래? 맞춰. 그런 거 안 하죠, 이제. 어떻게 먹어라 저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런 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아주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치.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손이 많이 가요. 맞아. 맞아. 다 챙겨야 돼요. 근데 둘 다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둘 다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진짜 난장판 집이 되는 거 아니야? 난장판이 되죠. 그럼 진짜 난장판 돼. 저도 제 진짜 와이프가 좀 난리나. 정리정돈을 하는 편이라서 다행이지. 아니요, 저 같은 스타일이었으면은. 난리나. 예. 둘 다 편하면 상관없잖아. 예? 둘 다 편하면. 근데 이제 그런 집에 누가 놀러 가보면 아우. 이 집 엉망이다 이런 집들. 저는 불편해요. 그런 집들이 있어. 불편은 없지만 더러운 건 불편하다. 불편해요. 어허. 네, 저는 불편해요. 누가 해줘야 돼. 네. 저는 깔끔한 게 좋아요. 근데 나는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누군가 이렇게 해주면 너무 편하죠. 우렁각시. 네. 손 가야 되는 스타일. 저는 그래서 사귈 때도 그렇게 우렁각시 같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취방 와가지고 계속 청소해주고 이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네, 있어요. 왜 안 헤어질까? 그렇게 더러운. 결국 참다 못해서 헤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참다 못.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 지금이라도 뭐.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돌싱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뭐 예를 들어 과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과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글쎄요. 그냥 보면은 있지. 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있어? 봐봐, 돌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오해한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월 500을 벌어. 500을 온전히 자기한테 쓰고, 약간 각종 장비,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뭐 와인,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취미 생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고, 이런 거 보면은 화려해 보이잖아. 결혼했다가는 저렇게 힘들고 막 지지고 볶고 싸웠다가 막 뭐 인상도 안 좋았는데 딱 돌싱하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
속으로는 좀 허전하고 외롭고. 그럴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밖으로 보기에는 되게 번지르르해 보이니까. 번지르해 보이니까.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밖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이고 속으로는 그런다고 하는 건가요? 그건 모르지. 그건 아니고. 그건 모르지만 모른다. 밖으로 봤을 때는 문선 누나 되게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네. 예. 전 좋을 너무 것 좋아요. 같아. 너무 좋고요. 좋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나를 만나게 됐죠. 왜냐하면 저는 외로움이 진짜 많고 혼자는 못 살 거라고 평생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이혼해 보니까 어머 나는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진짜 웃긴 게 빨리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다 겪어봐야 한다? 해봐야 너무 맞아, 신기하지 맞아. 않아요? 사람이 바로 알면. 어. 그래서 운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나는 절대 혼자 못 살거든. 그치. 근데 다 형은 해봐야 알아. 혼자 못 살았게 보였을 것 같은데. 싱글이었어도 그지? 그래. 원래 알았어. 연애 거의 안 쉬잖아. 안 쉬죠. 예,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해.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견이 없네요. 예. 네. 그럼 그런 여기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연애하면 안 되는 사람이나 혹은 뭐 결혼은 안 맞는 사람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있다. 있어?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 무슨 종류를 다 말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일단 이제 저 같은 케이스에서 약속 거짓말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일단 글쎄 거짓말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 단어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이게 통수? 좀 더 적합한가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부정적인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에 다 솔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지. 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적합하지 않거든. 아니야. 아니, 모든 것에 솔직하면, 모든 것에 솔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는 되게 저는 솔직한 편이었는데, 이건 또 다른 문제인가, 부부하고는? 너무 솔직하면 상대방에게 되게 무례할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 무례할 때가 좀 솔직과 있어요. 무례의 경계가 모호해. 그러니까. 난 그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금 다른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개념이네.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솔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부부라는 것은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알고 이제 한 대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있지. 예를 들면 가장 크게 이성관계. 이런 거 어떻게 이 비밀리에? 그럼 바람이잖아요. 네. 이성관계부터 시작해서 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제적인 문제. 금전 그렇지.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솔직해야 되는 파트가 부부가 된다면 분명히 있는데 이 파트를 꼭 100%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 이건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한테 엄청 상처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상처받느니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나오지. 거야. 그런 사람들의 변명이 이런 거죠. 그럼 뭐 조언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딱 보니까 누나 입장에서 단가가 나와. 너는 하면 안 돼, 지금 이혼. 아니면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라거나. 전 근데 그거에서 섣불리 말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치. 빨리 너의 해라. 몫이다.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안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고. 어떤 그냥, 조언을 하죠? 그냥 저는 약간 최대한 너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별로 후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도 말고 질질 끌어도 안 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라. 늘 헤어지는 헤어지는 말이다. 말이더라고요. 그지? 근데 최선을 다 안 하고 예를 들어 갈라섰어. 그럼 후회를 많이 할 것 같아. 뭐라도 더 해볼 걸. 맞아.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최선이고 나발이고 그냥 섞이는 것도 싫다. 뭔가. 그러면 거기까지 갔으면 최선을 나름 다 한 거 아니었을까? 맞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어떠한 한두 가지 장면 때문에 정말 치명적으로 그 사람의 정이 떨어진다거나. 바람 피는 장면 목격?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뭐 최선까지 갈 이유가 그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어쨌든 그렇게 막 치명적으로 뭔가 본인이 최선도 다하기 싫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뭐
안 되는 거지, 그 최선이. 근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그 현재 상황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현재 상황? 과거보다 현재가 좀 못할 경우. 그치. 그때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많이 해줘요. 혼자서 뭐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을 많이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조건이 좋아서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게 얘기해요. 그죠? 너 같이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뒤가 어려워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있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너는 혼자는 못 살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현실이니까. 그래, 맞아, 현실이죠.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이 결혼정보회사가 네. 이 돌싱 남녀를 조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혼 상대로 다른 장점이 많아도 데이트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싶은 점이 뭐 있냐. 남성은 비만.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게 점점 이제 나이가 좀 먹을수록 관리 안 돼서 남성이 살이 찐다거나 몸매가 중요하겠네요. 재혼을 하려면. 그렇죠? 남성이 비만일 경우에 데이트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런 상대방이 아니지 상대방이. 그러면 남자가 봤을 때 여자가 비만인 거를 얘기하는 그렇지. 거야. 이거지. 네. 여자가 또 이제 그래. 나이가 들면 그게 더 호르몬 이해가- 때문에 그런 거 날씬하기가 많죠. 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배도 나오고. 그 다음은 노안. 결국에 좀 외모적인 게 많아요. 그러네. 왜소한 신체. 다 외모네. 그거네. 너무 비만이거나 너무 그렇지. 다르거나. 그 다음은 정갈하지 못한 옷차림. 결국 자기 관리.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다 보여지는 것들이다. 아니 이게 데이트하기 힘든 단점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노안은 되게 너무- 의외다. 너무 이 슬프다. 정도로 힘들 정도가 노안이? 그럴 수 있겠지 뭐. 왜냐면 재혼은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치. 근데 가끔 예를 들어 50대야. 그러면 요즘 사회활동하기에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50대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 나이를 들어보면. 그치.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인다거나 그런 케이스들도 맞아. 있으니까. 고생하면 또 팍 가거든. 그치? 맞아요. 확 가죠. 맞아요. 여성이 남자 쪽을 봤을 때 힘든 거는 역시 노안, 왜소한 신체, 그다음 여기 그래. 요건 있네요. 매너 없는 행동. 싫죠. 아저씨 행동. 아저씨 행동 있잖아. 있죠. 그냥 막 쩍벌남. 막 들이대는 아나무인. 거. 어디 가서도 막 아재 개그. 아니 아재 개그.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그거 매너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재능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식당 갔는데 반말 찍찍하면서 그래. 야 가져와.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냥 술 먹고 막 괜히 막 목소리 커지고. 그런 것 중에 진짜 싫은 것 중에서 하나 있어요. 뭐죠? 꼭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가끔 하는 건데 언니야 막 이런. 아. 식당에 종업원들한테 언니야 자꾸 이렇게 불러. 너무 싫어. 왜 언니라고 그러지? 몰라. 그냥 그런 호칭이지 뭐 그냥 호칭.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거지 자기 딴에는. 근데 그거 너무 싫어. 어. 최악이죠. 언니야. 나도 읽으면 그렇게 할까? 난 안 할 것 같아. 언니야. 절대 안 되죠. 아니 왜 여기요가 있잖아. 여기요? 여기요가 여기요? 약간 무례해 보일 때가 있잖아. 여기요? 여기요가? 여기요 이봐요. 여기입니다 해요. 헤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은. 아니 헤이, 여기요. 이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 부르는 거 우리나라의 특성이잖아요. 저기요 여기요. 보통 사장님. 사장님도 하고. 사장님도 괜찮고. 근데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알바님 못 하잖아. 그렇게 그냥 안 하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알바한테? 거지. 근데 나 알바만 나도 있으면 그냥 사장님, 사장님. 나는 제일 애매할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차라리. 아, 나도. 선생님이 좋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자, 재혼 부부가 많이 하면 좋은 거. 네? 남자 쪽에서 고른 1위가 부부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이혼하나 보다. 역시 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은 취미 활동. 상대 자녀 돌보기. 어. 그러니까 서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합쳤을 때. 이거 본인 자녀 돌봐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약간 깔려 그런 있나? 느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남성이 상대 자녀 돌보기? 이게 자기 아기 자기 애를 잘 돌봐달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 돌봐달라는 마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성에는 없어. 그러네. 없어. 남자 쪽에만 있네. 좀 요거는 본인들이 좀 잘 안 특이하네. 돌보니까. 여자들은 어련히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고 나한테 완전 반대로 생각했는데. 내가 상대의 자녀들하고 논다고? 같이 놀아준다고. 그럼 굉장히 좋은 의도. 이게 왜냐면 내가 너무 이게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생각인가? 아니 저는 남자와 여자와의 어쩌도 저도 딸만 둘이 있고 집에 여자만 3명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 너무 남자와 여자가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너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대 자녀 돌보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함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애틋한 자식에 대해서 너무 좀 터부시한단 말이 좀 과한 편인가요? 너무 좀 신경 안 쓰면 무관심해. 신경 안 쓰면 어쩌지? 나는 어쨌든
남자라는 동물에서 재혼했을 때 기댈 때도 필요한데 그 기대는 사람이 우리 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는 신경 쓰는 건 좋지만 나는 우리 애까지 신경 쓰면 좋겠는데 남자가 자기 새끼 아니라고 좀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남자 그래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근데 남자가 자기 애까지 정말 자기 자식처럼 케어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감동을 받지 않을까. 라는 뜻으로 나는 좀. 근데 그러면 생각했거든요. 여성 쪽에 있어야 되는데 남성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 쪽에 이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거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자주 하면 더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설문조사 했는데 상대 자녀를 돌봐주면은 아마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 그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재혼을 한다면 상대 자녀 돌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가족이 되는 이것 거잖아요. 때문에 많이 맞아.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 중에 서로 그게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기념일 챙기기. 네. 여성 쪽에서는 외식. 야, 뭐야. 근데 이거는 결국에 외식은 내가 봤을 때 가사일이랑 약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나는 같이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역시 기념일 챙기기 있고요. 취미 활동이 있고 여성 쪽에서는 부부 관계는 좀 낫습니다. 비교적. 아니 기껏 재혼을 해서 자주 많이 하면 좋을 것이 외식이라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외로웠던 거지 뭐 그런 전 개념으로 볼 수 결혼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외식, 기념일 챙기기, 취미 활동 이게 다 그냥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기본이 예를 들어 귀책 사유가 너무 상대방 쪽이 명확해.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한 거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살다가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되게 이런 거 보면은 작은 부분이야. 뭐가 맞아. 작은 부분으로 이혼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한 달에 한두 번만 챙겨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거를 다 이제 원한다는 거 보면 서로 이제 그만큼 무관심하고 좀 그만큼 좀 잘 안 맞거나 안 맞았던 게 아닌가. 네. 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형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그랬어 외식을. 근데 어떤 여자는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그래서 거지. 제가 한 두 번까지 했습니다. 한 달에 정도. 두 번? 네. 한 달에 한두 번 외식은 너무 적죠. 근데 외식은 안 맞아. 아니, 이게 뭐냐면은. 저는 외식을 한 달에 한두 번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더 저는. 많이 하는데 왜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했냐면 네. 그렇게 방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네. 2번 정도는 외식을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아마도 한 4-5번 할 거거든. 그럼 훨씬 더 만족감이 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꼭 외식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엔 이게 데이트 같아서. 데이트. 둘만의 데이트 외식?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적다. 그래서 취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취미 그럼요. 활동을 같이 하면 같이 할 거. 외식과 다 데이트를 되지. 동시에 가능하게 다 할 수 되지. 있고 취미 활동 같은 경우는 남자도 거기에 미치면 굉장히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맞으면 너무 좋죠. 저는 그래서 취미 활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부들은 사교 댄스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그지 볼륨 댄스 같은 거. 그래. 그거 많이 하잖아. 아, 너무 그리고 좋은 나서 것 같아. 금수로 좋아졌다라는 부분 되게 많잖아. 바람 나거나. 그렇지. 싸우거나. 그치. 다른 남자랑 사교 댄스 그렇지. 치고. 왜냐면 그게 서로. 밀착이나 이런 게 너무 맞아요. 많으니까. 그거 뭐더라? 바차타. 그래. 그거는 난 보서 깜짝 이게 뭐야 이게? 바차타. 진짜 되게 바차타? 아예요 취미? 바차타는 그냥 그림이고 완전히 하잖아. 붙어서 추는 거. 완전. 아 몸을 밀착시. 근데 남편이랑 그거를 하고 싶나? 그러니까 남편이랑 해야지. 이거 외간 남자랑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다리 사이 거기 끼고 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외간 남자랑 그 바차타를 쳤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가 생기는 안 할 거죠. 수가 네네. 없지.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댄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왜? 혼자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 H.O.T 춤추고 이런 거. 그거는 장난으로 추는 거지 무슨. 예. 그거는 공개 방송에서 그걸 했으면서 그게 장난으로 추는 거야? 공개 방송에서? 방송에서는 그렇게 저는 그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게 욕심도 없고 네가 해서 공개 방송했을 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네네네. 아니 나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난 착각한 거지. 네. 그러니까 뭔가 그냥 공개 방송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하면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설프더라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쟤네들 노력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저 여러분 앞에서 춤추고 싶어서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전혀 아니죠. 전혀. 어쨌든 그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렇지. 오신 분들이 좀 힘들어했나 봐요.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윤이 말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안 좋아했구나. 댓글 보면은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별로 안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안 한 지 꽤 됐을걸요? 아니 그거야. 예전에 저희가 2016년에 공개 방송을 했을 때는 뭐 그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한 200명 정도, 150명 정도 홀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막 그래서 환희 형도 랩하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은 다들 안 좋아했겠어요. 다 했어. 근데 그때는 다 그 좋아했어. 정도의 팬덤이 아, 있어. 진짜? 근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아티스트가 많잖아. 그럼 우리가 공개 방송을 꾸밀 거면 그 사람 청취자들 그치. 얘기는 차라리 그분들을 불러서 공연을 해줘라. 굳이 진짜 이전에 프로들이 춤을 봐야 있는데 되냐.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게 메인이니까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전달했었는데 처음에는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이 댓글 보고 나서 안 해. 약간 이제 나는 아닐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그런 거지. 아티스트 보고 싶어. 아티스트 공연 가면 콘서트를 되지. 가면 되잖아. 비싸잖아. 우리는 싸잖아. 싼 마이로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싸게 이거 보러 와서 그것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근데 저는 정말 100%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아, 그거 누가, 나도 생각 안 해.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원치 않는 선물 받는 느낌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깨달은 거지. 그치. 네네. 좋은 약간 마음이 이거 물어봐야 돼. 비슷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그때 라이브 할 때 네. 우리 노래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가 봐요. 언제 노래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에. 문선 누나랑 정민현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 다른 문제예요. 나갔다고? 7,000명 정도가 어땠어요? 있었어요. 7,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문선 누나가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순간에 6,200명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노래를 끄니까 다시 6,800명까지 차. 그 다음에 정민여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5,000대로 내려갔어. 그리고 다시 정민여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끄니까 다시 한 6,500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정확하네요. 약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갔다 다른 데 갔다 오고. 그 마음 알죠. 너무 웃겼어요, 진짜. 제가 이제 800킬. 정민혁가 500킬. 네. 그래서 그 롤에서 얘기해. 와, 그 정도는 쿼드라킬이다. 둘이 거의 2,000명 킬. 장난 아니에요. 되게 정직하다. 시청자를 생각하면 저도 술방 많이 해봤는데 노래를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술방도 내가 즐기면서 그럼. 이제 초쳐 노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재밌었어. 그런 거와 다른 문제지. 그 무대는. 네, 그 무대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상처받았어요? 상처받다기보다 다르구나. 만약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좀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 좀 어설픈 모습이라도 그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주면 저는 되게 귀엽게 볼 것 같거든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 때문에. 자기 귀여울 줄 알았구나. 그렇지. 귀엽게 볼 줄 알았어. 수면 귀엽게 볼 줄 알았구나. 볼 줄 알았어. 야, 근데 추면이 저런 약간 것도 하네?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그런 거라면은 저는 되게 잘하는 걸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와, 저런 매력도 있네. 약간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이제 좀 또 다른 팬덤인 게 우리가 만약에 남자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럼 걔가 되게 어설프게 춤을 춰. 너무 귀엽죠. 그건 잘생겼잖아. 그치? 저기, 야. 미안. 아다리 선생님. 선생님이. 네, 오늘 좋은 말 너무 뇌가 없었다. 말씀 많이 하시네, 좋은 말씀. 배려가 부족했다 내가. 그런 부족한 문선 누나 사람입니다. 개념으로 우리한테 잘 팔리는 콘텐츠가 뭐냐면 형이 축구하는 거. 그래. 그래서 그게 보통 조회수가 우리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궁금해. 높게 나와. 잘하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형 그 약간 요즘에 이게 예전이랑 달라진 게 요즘은 사람들이 스페셜리스트를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예전엔 이 사람이 뭐 하고 저 사람이 뭐 하는 걸 보고 싶다가 요즘은 대부분 방송들이 거기 전문가를 데려오잖아. 맞아. 그게 아니면 못 살아남는 판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이 바뀐 것 같아. 근데 형은 어쨌든 선출이라는 그게 딱 있기 때문에 리프팅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 약간 이 궁금해.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 게 있지 않나. 아하. 그때 형이랑 뭐 다른 광고 때문에 형이 축구하는 그걸 찍었어요. 근데 형은 그때가 되게 좀 불만족스러웠대. 몸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근데 그거 50만이 넘었어. 사람들이 상상도 안 했어. 기대하는 건 광고 영상이니까 그거구나. 뭐 우리 원래 한 10만 넘으면 잘 되겠다 그랬는데 쭉쭉쭉 치고 이전 다르다. 형은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약간 보고 싶어하는 시선들이 사람들이 좀 달라지지 그래, 않았나? 궁금하다 진짜 그거는 혹한다. 볼 수 있어요. 안 볼 거지. 그렇게 뒤뚱뒤뚱 뛰는 줄 몰랐어. 나를 보면서 스스로 난 되게 빨리 뛴다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맞아. 이러고 뛰고 있더라. 나이가 있는데. 나내 상상 속에는 팍팍팍 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뛰고 있더라고. 나이가 있어. 네. 그래 어쩔 수 없지. 자, 만약에 재혼이나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뭐 상담을 요청하셔도 저희가 전문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문선 누나의 이야기는 사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해 드릴 수가 있다. 그럼요. 네, 어느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클로징인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성변님 왔을 때 그 이제 취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무장. 네, 그런데 이제 손변님이 그러면 그 손 앤 손으로 뭐 하나 하면 안 되냐.
이혼 관련된 이런 걸로. 콘텐츠 진짜? 욕심내요. 괜찮다, 그래서 손hen소. 그거는 뭐 한번 네, 나중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다. 손hen소. 손hen소.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나 진짜 직업 되는 거 아니야? 특화되는 거지, 거기로. 상담실장. 네. 자, 그럼 2023년 새해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재밌게 다시 시장 탈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탈출 넘버원 언제 업로드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식장 탈출 넘버원을 들으시려면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팟빵. 팟빵에서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고요. 특히 팟빵에는 성희진 정도훈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외전도 있으니까 꼭 이거 놓치지 재밌죠.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팟빵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뜰 버전은 팟빵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나는 화면 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TVM 가서 들으시면 되죠. 네. 인스타 TVM. 네. 거기에 예능들이 올라오는 채널인가요? TVM은 축구 얘기를 제외하고 좀 긴 호흡의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오호. 뭐 시장 탈출 넘버원이 쭉 올라가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올라가죠.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죠. 그쵸. 식장 탈출 넘버원은 보통 토요일 저녁 6시 좀 넘어가면은 업로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시간대도 딱 좋잖아요. 술 먹고. 그때 편안하게 웃으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